이때 PMF 찾았다라고 딱 느낀 시점에 한 월에 한 2,500 정도 벌면서 그게 이제 연으로 환산하면 3억인데 야 이거 우리 일론 머스크 아니야? 오케이, 잡았어요. 오케이, 여기에서 왼쪽으로 가라. 왼쪽 하고 조금 내려가라. 오 길다. 잘 나온다. 그러니까 이름 잘 나오네. 잘 나온다. 이걸 더 내려가야겠다. 그랬구만. 오, 좋은데요? 와 어때요? 넓다. 광각인데 광각. 어때요? 아 오케이. 좋은데요? 뭐, 그래서 항상 약간 살짝 제 앞에, 살짝 앞에. 살짝 살짝 앞에, 앞에. 살짝 앞에. 앞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해볼까요? 이제 슬레이트. 다시요. 오케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 유튜브 실버 버튼 있는지도 몰랐는데, 네, 우리는 실버 버튼 없습니다. 괜찮아요. 우리는 구독자 한 명이 있다는 것을 되게 감사해요. 저희 아내. 근데 아내가 안 봐요. 너무 길어요. 너무 길어요. 그래서 잠깐 소개해 주시겠어요? 뭐 네. 예찬님부터? 저부터요? 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에서 창업하고 있는 박예찬입니다. 네, 마찬가지로 연세대학교에서 같이 커카크루라는 회사 창업하고 있는 서기석입니다. 오, 네, 저는 쌤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뭐 돌아다니면서 그냥 얘기하고 할까요? 네, 네. 좋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가면서 연대 구경도 좀 시키고 그리고 또 스타트업 이야기도 듣겠습니다. 왜 이렇게 조용하시죠? 말 하나도 없어요. 뭐 어떤 질문이 인터랙션을- 약간 스타팅을 질문에. 한번 해주시겠어요? 질문. 오케이. 이런 식은 또 처음이어가지고 아, 근데 재밌네요. 처음 촬영이세요? 이런 촬영해본 적 있어요? 촬영 저 옛날에 예찬님이랑 같이 해본 적 있었는데 그때 이게- 너무 떨어가지고 자, 이거를 더 왼쪽으로 갈 수 있나? 아니면 이거 가운데 잡아야 될 것 같아요. 그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세미 그러면- 세미 가운데. 세미 가운데? 그것도 좀 웃기지 않나요? 약간 MC 가운데. 여기는 이제 연세대학교에서 제일 유명한 약간 스팟, 이게 언더우드관이라고 이제 연세대 창립사를 기리는 건물 앞입니다. 나들이도 되게 많이 오고 일반 시민들도 사진도 맞아요, 많이 찍어요. 맞아요. 어릴 때 막 여기 이렇게 미로 같이 생겨가지고 막 뛰어놀고 그랬었어. 여기 있다. 일로 갈까요? 저 그래요? 다들 사진 찍고 있네. 돌아가야겠다. 이렇게. 저기도 이제 외국인분들이 많이 오, 계시네. 똑같은 기계예요. 진짜? 완전 똑같은 거. 이게 뭐 저희 근황부터 공유할까요? 아니면 뭐 처음 옛날 창업한 거 위주로 좀 얘기해. 어떤 스토리를 원하세요? 우선은 이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저희가 막 그렇게 막 연세대 역사에 밝지 않은데 오케이. 아, 네, 여기 있습니다. 이제 연세대학교 창립하신 분의 동상입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이시고. 네. 조금 더 가까이. 오, 좋은데요? 이분 덕분에 이제 연세대가 기독교 베이스 학교라고 하는데 네. 사실 저희도 그렇게 잘 알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요? 뒤에 사진을 찍고 싶으신 거 같은데? 네. 사진들 여기서 많이 찍네요. 예, 되게 유명한 사진 스팟이어서 이 드라마 공간 자체가 거기도 유명해요. 되게 막 뮤비도 찍고 막 그러더라고요, 아이들도. 저기 벽이나 이런 게 약간 호그와트 건물 같다, 약간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이렇게 찍으니까 좀 더 자연스럽네요. 아 그래요? 그 너무 저희밖에 안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뭐라고요? 이게 언더우드관이라고, 이제 이 건물 이름이 언더우드관. 그 건물마다 이제 저희 연세대 관련된 분들의 이름 같은 걸 이렇게 따서 건물이 짓는데 그래서 이 건물이 그냥 제일 유명한 건물이에요. 여기서 뭐 수업도 들어요? 네, 네, 여기서 수업도 해요. 저 알기로 아마 문학 쪽 계열이 여기서 수업을 많이 하잖아요. 국문학과나 막 약간. 아니, 문과대는 아니고 어. 국제대 쪽에서 좀 아. 듣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단과대마다 어느 정도
듣는 그 건물이 장소가 정해져 있는데 있습니까? 제가 이 장소에 있는 뭐 수업을 주로 듣는 과들이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 저기 위에 한국 그 동그라미 있네요.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태극기? 아, 네. 아 태극기. 태극기랑 연세대학교. 연세대학교 아, 깃발. 그거 아래. 아래. 아, 연세대 로고? 하고 그거 아래. 그 아래는 다시 저거. 있는지도 몰랐어. 지금 알았어. 관찰력이 좋으시네요. 그러면 또 다른 데 어디 갈까요? 이렇게 쭉 올라가 보죠. 저쪽으로 가면은 이제 건물도 나오니까. 저긴 또 경제학과 학생들이 듣는 좋아요. 네, 오케이. 있어가지고 건물이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 많다. 다시 하고 잠시만요. 제 얼굴 잡지 말고. 네. 아, 이거 그냥 이게 괜찮은 것 같아. 이거를 살짝 돼요. 오케이. 네, 그러면 우선은 우리 어떻게 만났는지 그거에 대해서 얘기할까요? 두 분이 또 스토리가 있잖아요. 그 얘기를 어째 그럼 제가 하죠. 제가 네, 쌤이랑 네. 처음 만났으니까. 이쪽으로 쭉 가서 저기 그냥 쭉 네, 네. 갈까? 그게 참 인상 깊긴 했어요. 그냥 갑자기 어떤 이제 뭐랄까 재외국민 분이 딱 이렇게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오셔가지고 저는 이제 처음에 딱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했죠. 여기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라고. 진짜요? 그 얘기를 처음 하려고 들으세요? 했는데 네, 처음 들었는데? 왜냐면 이제 그 다른 분들이 되게 많이 사무실에 들어오세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보통 이제 학생분들이 많이 들어오세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교환학생 오신 분들이 여기가 어딘지 잘 모르니까 여기도 이제 써도 되는 공간인 줄 알고 와가지고 이제 막 서로 이제 막 좀 이제 서로 놀거나 아니면은 막 친구들이랑 이렇게 수다 떨려고 들어오신 케이스가 많다 보니까 또 약간 그런 케이스 중에 하나인 줄 알고 이제 그러니까 여기 들어오시면 안 된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창업하는 공간이다 이런 얘기를 하러 갔는데 일단 이제 쌤이 먼저 이제 저한테 근데 여기 이제 창업하는 사람들 어디 모여 있냐 이런 얘기를 저한테 먼저 질문을 했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 얘기 딱 들었을 때는 이제 여기 말고 뭐 저기 뭐 창업 약간 연세대 창업 공간 막 이렇게 창업진흥원 이런 게 따로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그리고 또 뭐 공학원 뭐 이런 쪽으로 가면은 이제 기술 창업하시는 분들 거기 좀 몰려 있다 이런 얘기 들었는데 그 다음에 쌤이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거기로 안 가시더라고요. 그리고 거기로 저 당연히 거기로 갈 줄 알았어요. 거기로 갈 줄 알았는데 이제 거기로 안 가고 그 너희 얘기 좀 들어보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때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제가 갖고 있던 뭐 고민이나 지금 뭐 하고 어떤 창업하고 있는지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근데 뭐 팀원들이랑 같이 인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쌤이 뭐 실리콘밸리에서 왔다 이런 얘기 하니까 이제 재밌는 분 같은데 그럼 이제 여기서 2년을 끝내기는 좀 아쉬운데 이렇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러면 이제 연락처 주면은 다시 한번 연락을 해보겠다 이런 식으로 쌤한테 얘기를 하고 뭐 그 다음에 이제 연락을 하면서 이렇게 시작이 됐죠. 예찬님은 어떻게 이야기를 들으셨어요? 저는 이제 저도 비슷하게 듣긴 했는데 갑자기 외국인 분이 갑자기 사무실 이렇게 두드리더니 들어오셔서 여기 창업 관련된 사람들을 좀 만나고 싶다 약간 이렇게 막 선포하면서 와가지고 처음에는 어떻게 대응할지 몰랐는데 그래도 알고 보니 실리콘밸리 출신이고 정말 우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문제들 좀 풀어야 될 문제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은 어떻게 보면 아메리칸 마인드로 좀 조언을 줄 수 있지 않을까 라고 해서 이제 기성님이 같이 좀 더 이야기 많이 해보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네. 뭐 그 다음에 뭐 몇 번 만나고 뭐 고기도 사주고 네, 그렇죠. 같이 먹고 거기 맞아요. 그 이제 뭐 강연이나 이런 것도 좀 듣고 세션도 듣고 맞아요. 재밌었어요. 세션 재밌었어요. 세션. 맞아요. 그런 거를 막 했었죠. 네. 그러면 아마 구독자분? 저희 아들? 아마 궁금할 거예요. 그러면 이 회사에 대해서 조금 그 백그라운드. 회사의 백그라운드. 일단 저랑 기성님은 인사이더스라는 연세대 고려대 창업학회에서 만났고요. 네. 둘 다 이제 연대생이고
그때 이제 한번 세션을 이제 매주마다 팀원들을 이제 섞어가면서 이제 세션을 진행을 해요. 근데 이제 기성님이랑 같이 팀이 됐는데 그때 이제 어느 세션에서 저희가 처음 만나죠? 아이디어톤 세션에서 처음 봤던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제가 원래 근데 이게 긴장하니까 호흡이 자꾸 헤이 유튜버 실버 같아요. 아 이거 실버가 무호흡 말을 하게 되네. 네, 그래서 잠깐 좀 환기를 하고 그러면 이제 저희가 원래 다른 창업 동아리에 제가 있었다가 좀 안 맞는다라는 생각을 해서 좀 더 큰 문제를 풀고 싶은데 그때 IoT 문제를 좀 풀고 싶었어요. 아 맞아요. 스마트 홈 이제 뭐 스마트 하우스, 스마트 홈, 스마트 카, 뭐 엘렉트릭 카 이런 거 다 나왔는데 다음은 그럼 뭐겠느냐라고 했을 때 스마트 홈이라고 생각을 했고 이 문제를 풀면은 스마트 홈의 이제 선두주자가 되면 정말 큰 돈을 벌 수 있다. 그리고 기장님이랑 이제 얘기를 해서 아이디어톤 때 이제 1등을 했죠. 그래서 이제 2년이 시작이 됐고 그 10만 풀은 한번 그 다음에 이제 학회에 이제 10만 원 프로젝트라는 프로젝트가 있어요. 세션이 있는데 네. 근데 이제 그냥 10만 원을 딱 주고 이 돈을 최대한 불려와 봐라. 이런 이제 미션 같은 걸 주는데 이제 그때 또 이제 우연찮게 같은 팀이 됐어요. 근데 사실 이게 운영진들이 잘못한 거예요. 원래 한 번 팀한 사람이 또 팀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또 팀을 하게 돼가지고 저기 계단 있네요. 그때 팀을 하면서 이제 당시에 막 아이디어를 다 이제 많이 짜냈어요. 뭘로 이제 돈을 우리가 직접 빠르게 벌어볼까. 이게 근데 단순히 이렇게 길게 보는 게 아니라 1, 2주 만에 이렇게 많은 돈을 벌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때 여러 가지 이제 아이디어들이 나왔어요. 뭐 이제 그때 한창 하민이고 이래가지고 이제 이태원에서 풍선을 팔아보자. 약간 이런 얘기가 나왔었고 실제로 팔아봤는데 안 팔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중에 또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소개팅 미팅을 한번 이제 저 대학교 커뮤니티에다가 구글 폼을 올려가지고 한번 이제 이거를 소개팅 미팅 우리가 해주겠다 이러면서 한번 받아보자라고 했는데 그때 이제 사람들이 신청을 너무 많이 한 거예요. 그때 그러면서 이제 이런 아이템도 나쁘지 않겠다 약간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된 게 10만 원 프로젝트였어요. 그때 놀랐어요. 응? 그래서 여러 가지 실험해봤는데 그게 딱 먹혔잖아요. 놀랐죠. 왜냐면 저는 뭐 사실 구글 폼이라는 걸 그렇게 많이 만들어 본 적도 없었지만 근데 그걸 했는데 막 갑자기 막 모르는 사람들이 막 몇백 명이 막 신청을 하는 상황 자체가 그럼 그 사람들이 놀랐죠. 어떻게 알게 됐어요? 그 커뮤니티에 홍보를 했죠. 한국은 이제 좀 독특하게 에브리타임이라는 완전 독보적인 대학교 커뮤니티가 있어요. 그래서 연세대는 연세대학교 학생들끼리 커뮤니티. 약간 페이스북처럼. 맞아요. 초기 페이스북 그런 게 좀 있긴 한데 대학별로 되게 제한을 해서 커뮤니티를 운영을 했는데 이제 저희 지인들이 뭐 소위 말해서 인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들에 많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지인들한테 부탁해서 저희 서비스를 좀 바이럴 시켰다가 우리 저기 거기 기숙사 가면 어떨까요? 국제 기숙사요? 일로 저쪽이요. 가면 국제 기숙사인가요? 안 가봤어요? 안 가봤어요. 한번 가보죠. 네네네, 한번 가보죠. 한번 가보죠. 사실 이 위쪽을 가볼 일이 없지. 연세대생이 잘 갈 일이 없어요. 여기까지 안 오죠. 저희. 다 저 아래쪽에서 보통 활동을 많이 그러면 하니까 뭐 제가 구경시켜드리겠습니다. 이게 맞나 싶은데 네네네. 그래서 거기에서 딱 잘 됐어요. 그게 잘 되는데 사실 그때부터 뭐 창업을 이걸로 하자 이런 건 아니었고 그때는 약간 그냥 10만 불 1등 베리굿 약간 이러고 그냥 넘어갔죠. 그냥 넘어갔었고 그 이후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MVP라는 세션이 있어요. 저희 그 인사이더상 학회에서 이제 팀을 이번에는 그러니까 랜덤으로 팀을 꾸리는 게 아니라 마음에 맞는 팀원들을 꾸린 다음에 진짜로 창업을 해봐라 라고 이제 해가지고 굉장히 한 2-3달 정도 시간을 많이 주는 그런 종류의 세션이었는데 그때 이제 그 예찬님이랑 같이 했던 기억이 좋아가지고 예찬님이랑 같이 팀을 했죠. 그래서 먼저 예찬님한테 가서 요청했는데 반응이 어땠어요? 그때 어땠지? 그때 둘은 이미 사실 거의 신뢰가 좀 쌓인 관계였어요. 서로 되게 다른 사람인데 되게 서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일찍 캐치를 했어서 왜냐면 세션을 2번이나 같이 했다 보니까 이 사람 되게 나랑 결이 잘 맞는구나, 되게 다른 사람이지만 믿을 수 있는 팀원이겠구나 하고 해서 둘 다 약간 손해 보는 걸 그렇게 아까워하진 않아요.
경험에 되게 가치를 두는 사람들이라서 이러면 우리 같이 할 수 있겠는데? 라고 해서 아까 이제 MVP 때 스마트홈 그걸로 이제 출시를 했다가 그거는 이제 피벗을 빠르게 하고 이제 연픽이라는 그렇게 넘어가면 안 되죠. 아니. 바로 그거를 저 자세히 듣고 싶습니다. 자세히 조금 더. 이걸로 듣고 그래서- 싶었구나. 그거죠. 스마트홈을 좀 더 우선은 잠시만요. 그러면 타임라인 보고 타임라인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러면 오케이. 처음에 이제 아이디어 톤이라는 세션이 있었고 거기서 이제 예찬님이 스마트홈이라는 아이템을 처음 갖고 왔었어요. 오케이. 그걸로 아이디어 톤 때 좋은 성적을 거뒀고 그 다음에 10만 원 프로젝트라는 세션이 있었고 근데 그때는 그때는 연픽이라는 이름이 없었죠. 그때는 이제 대학생 소개팅 미팅 서비스를 구글 폼으로 진행을 해봤었어요. 오케이. 그랬는데 그때도 성과가 좋았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MVP 세션이 있었는데 그때 첫 아이템은 이제 IoT 아이템이었어요. 스마트홈. 오케이. 그런 순서고 이제 그때 이제 그 스마트홈에서 어떤 일을 겪으면서 그 피벗을 해서 연픽이 된 거죠. 그런 타임라인. 그러면 피벗 하기 전에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하고 싶어요. 그리고 예를 들면 피벗 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고 하고 어떤 생각으로 어떤 감정 뭐 그렇게 느꼈는지 그게 다 좀 더 자세히 듣고 싶어요. 뭐 스마트홈은 제가 사실 워낙 얼리 어답터 스타일이어서 스마트홈이 이런 거 꾸미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집도 이미 스마트홈화가 돼 있었고 이 정도의 매력 있는 서비스는 되게 대중적으로 폭발할 수 있고 되게 나중에 큰 웨이브가 올 거다라고 확신을 해서 팀원들 설득했고 이제 그걸 빌딩을 하게 됐는데 막상 이제 저희가 지인들한테도 많이 팔아보고 뭐 어디 펜트하우스 이런 데 가서도 설치하고 그래서 막 스마트 LED 이런 거 사서 일일이 다 붙이고 막 그 구글 스피커 뭐 이런 거 맞아요. 이런 거 구글 다 홈. 맞아요. 그거 다 설치하고 연동하고 이제 명령어까지 다 패키징 이렇게 해서 되게 주변에 많이 이렇게 설치하고 팔았는데 이게 저희가 하면 할수록 느끼는 게 이게 스케일업을 할 수 있는 기미가 도저히 안 보이는 방금 거예요. 한숨 하셨는데 왜 한숨 하셨어요? 당시 생각이 좀 나가지고 그때 이제 뭐랄까 너무 그것도 좋아서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되게 약간 좀 어리게 판단을 했던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집 하나를 스마트홈 하는데 얼마 정도 돈이 들 것 같아요? 쌤은? 스마트홈 사실 미국에서 그런 거 해왔기 때문에 뭐 200만 원 정도 잡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 엄청 큰 사이즈일 때는 그럴 수도 있는데 네. 저희 이제 대학생 자취방 정도 사이즈는 아. 사실 이제 한 10만 원 정도면 이제 스마트홈을 진짜요? 바꿀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약간 진짜요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저희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10만 원이면 이게 된다고? 다른 애들한테 물어보면 이제 막 다 한 50은 들 것 같다, 100은 들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근데 그 얘기를 딱 들어보니까 이 갭 차이가 어떻게 보면 기회일 수 있겠구나 그쵸. 라고 일단 그때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은데 근데 그게 그 갭 차이가 기회일 수 있는데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면 전혀 이쪽 IoT 쪽의 기술을 갖고 있지 않았고 오직 이거를 연동해서 어떻게 패키징하고 브랜딩 뭐 이런 거는 좀 할 줄 알았고 뭔가 이 대학생들의 그 페인 포인트를 잘 건드려서 셀링하는 것까지는 되는데 뭔가 그들 딱 거기까지인 거예요. 딱 10만 원 밸류밖에 안 나오고 사실 원가 그 장비들이 워낙 비싸니까 그러면 마진율이 거의 뭐 10% 이런데 심지어 저희 인건비는 다 제외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패키징에서 파는 것도 법적인 리스크가 굉장히 커요. 이게 2차 판매다 보니까. 근데 그게, 제가 좀 그 부분 제가 저번에 이야기를 들었는데 거기에 왜 리스크가 있는지 좀 이해가 안 돼요. 왜냐면 제가 이거 사고 싶어서 샀어요.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친구가 설치해달라 했어요. 그럼 저한테 무슨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반대로 이제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만약에 저희 쪽에서 이제 제품을 판매를 하는데 기존에 나왔던 제품들을 모아서 그거를 이제 2차로 판매를 하는 거예요. 이걸 세트로 가지고. 그렇게 되면은 거기 쪽에서 이제 2차 판매가 금지다 이러면서 저희한테 소송을 걸면은 저희가 그 소송에서 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가격을 똑같은 가격으로 팔아서 그냥 뭐 서비스 뭐 추가하면 되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제 저희는 이제 시공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직접 약간 그 설치해주는 설치 기사로서 활동할 수는 있죠. 그 설치 값을 받는 거는 가능한데
근데 그런 종류의 비즈니스가 지금 만약에 한다면 그렇게 접근을 할 것 같은데 그때는 그걸로 해서 스케일업을 한다는 상상 자체가 잘 안 됐어요. 내가 계속해서 발로 뛰어야 된다고? 내가 계속해서 이거를 설치하러 다니고 그 설치한 값을 받는 게 결국 우리는 그럼 이거를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설치 회사를 차리는 것밖에 답이 없는. 설치 회사를 차리는 게 과연 우리가 할 수 있는 원하는 건가, 그런 그러면? 건가? 약간 근데 이런 그거 생각을 갖고 왜 했었죠. 만족하지 않았어요? 이거 갖고 왜 만족하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은 이거 보고 우리 돈 벌 수 있구나, 진짜 좋다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설치 회사라고 했을 때 그때 당시 제가 느꼈을 때는 이미 그 설치해주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그러니까 그게 뭐 경영자들이 너무 차별점 많은데 그러니까 뭔가 네. 내가 여기서 설치 기사로서 일을 하는 게 맞나? 약간 설치 회사를 만드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죠. 그때는 그리고 뭐, 퀄리티도 사실 저희가 그렇게 좋지 못했죠. 음. 저희도 알아봤죠. 뭐 크몽이라던가 이런저런 프리랜서들 그 이렇게 스마트폰 만들어드려요라고 하는 사람들, 뭐 컨설팅 해드려요 하는 사람들의 서비스나 이런 걸 봤는데 저희보다 기술이나 이런 경험도 훨씬 많고 과연 그러면 우리가 이 사람들보다 차별점을 내세울 수 있는가? 우리는 그쪽 뭐 전문가도 아니고 그나마 제가 그냥 얼리 어답터일 뿐이고 그냥 이런 거 좋아하는 학생들이 모여서 뭔가 이거를 학생들한테 브랜딩을 해서 그래도 팔아보고 그쵸. 이런 건데 과연 우리가 이 방향으로 가다가는 설치 기사, 설치 회사로밖에 임팩트를 낼 수밖에 없겠다. 그럼 그거는 우리가 원하는 방향인가? 에서 조금 좀 벗어났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럼 원하는 방향이 뭐였어요? 뭐 그거에 대해서 둘이 얘기했어요? 그때는 조금 더 뭐랄까 저희는 이제 그 IT적이고 좀 더 자동화할 수 있는 걸 원했던 것 같아요. 시스템. 그러니까 뭐랄까 결국에 설치 회사라는 걸 만약 차린다면은 결국에 이제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고용을 하고 그 사람들한테 설치하는 법을 가르쳐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제 계속해서 하고 약간 어떤 일종의 에이전시가 될 수밖에 없는 건데 그때 당시에는 그 에이전시 사업이 그렇게 매력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지금은 조금 생각이 달라지긴 했어요. 지금은 이제 생각보다 IT만이 답이 아니고 약간 오프라인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기회가 있고 오히려 더 좋은 기회가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때 당시 처음 창업을 시작했던 대한민국 학생들은 전부 다 약간 그 IT가 짱, 그러니까 IT가 가장 좋은 답, 약간 이렇게 좀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고 사실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선배님들 영향도 컸던 것 같아요. 아. 왜냐하면 학회 선배들의 기업들을 봤을 때 오프라인 베이스가 별로 없었어요. 그렇게까지 주로 IT 쪽이었고 서비스였고 온라인 서비스였고 대부분 이제 오프라인과는 조금 떨어져 있는 소프트웨어, 뭐 사스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 저희가 뭔가 그러면 멘토링을 받을 때도 뭔가 애매하고 뭔가 저희가 얘기하는 방향이랑 이런 것들이 결도 안 맞고 그래서 참 다들 IT가 이렇게 임팩트 있고 아직 이렇게 기회가 많은데 그리고 우리도 사실 학벌이 좀 뭐 연대를 나왔으니까 좋은 이런 인력 풀이 있고 그런데 이거를 뭔가 오프라인 기사라던가 이런 설치 회사로 가는 게 우리의 장점을 잘 활용하는 건가에 대해서는 아니다라는 결론이 좀 났던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이게 맞는 길이에요? 모르겠어요. 저는 쌤은 따라왔어요. 저는 그 아까 말한 데가 어디예요? 국제 캠퍼스? 그 성도? 아니에요. 여기 어딘데? 여기 우정원이라고 기숙사예요, 기숙사. 여기 기숙사예요? 네, 기숙사. 여기도 있고 저기도 하나 있어요. 저쪽이나. 저 옛날에 여기 살았는데 진짜요? 네, 되게 좋아요. 어차피 여기 왔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설명해주세요. 저는 잘 몰라요. 여기 이제 우정원이라고 연세대 기숙사인데 여기는 유일하게 이제 2인실이 있는 그리고 되게 인천에 있는 송도 기숙사를 모티브로 해서 되게 유사하게 지어진 건물입니다. 네. 그래서 되게 좋아요. 깔끔하고 신식이고 되게 지어진 지 별로 얼마 안 됐어요. 여기도 얼마 동안 있었어요? 저는 한 1년 있었죠. 군대 가기 전에. 군대 가기 전에. 네. 그때 있었구나. 딱 군대 가기 전에 여기서 살다가 언제 있었나 했다. 그치. 그렇구나. 그러면 와 3,000억? 와. 오, 야. 야 3,000억까지 벌었어? 너무 부럽다. 22년 매출이야. 뭐요? 그 연세대 연세우유 아세요? 들어봤어요. 네.
대학교인데 우유를 잘 만드는 기업이에요. 연매출 아. 3천 원. 우유회사요, 우유회사. 대학교가 아니에요. 저걸로 이제 연세대 학생들 장학금도 주고 되게 아. 나름 저 기금을 잘 활용하더라고요. 그래서 매출도 잘 달성하고 바이럴도 많이 되고 최근에는 크림빵, 연세 크림빵이 되게 바이럴 됐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연세 3,000원. 크림빵 장학금이라고 그거 받으면 좋아야 될지 안 좋아야 될지 안녕 엄마 나 연세 크림빵 장학금 받았어 이러면 잘했어. 잠시만 지금 우리 어디 보죠 어디? 사실 연대 정문 쪽으로 가는 게 나았던 것 같아요. 갔다가 이제 돌았어야 했는데. 네, 뭐 계속 가면 되니까. 네, 맞아요. 근데 여기로 가면 이제 나가는 거예요. 그 연희동 쪽. 아, 네, 알겠습니다. 홍대 쪽. 그러면 네, 뭐 다시 다시 가죠. 뭐 좋습니다. 백화죠. 네네. 백하고 앞쪽으로 쭉 가서 그 걸로 가자. 그 벚꽃길. 응, 좋다 좋다. 오케이. 이거 카메라를 다시 할게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는 이제 그런 어쨌든 오프라인 활동을 한다는 것 자체가 좀 저희는 상상이 안 가는. 당연히 이제 창업이라고 하면은 IT 베이스의 온라인을 생각하게 되는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은 사실 나쁘지 않은 비즈니스라고 생각해요. 설치 공사나 이런 거. 충분히 바로바로 수익이 꽂히는 매력적인 비즈니스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럼 어떤 순간에 아 이거 좀 바꿔야 되겠다. 왜요? 좀 뭐야? 저번에 그 얘기 했잖아요. 그 2주 만에. 아 결론을 빠르게 아, 내는 거. 예, 예. 우리 되게 빨리 접었잖아 사실 그거. 그 스마트홈이요? 네. 근데 생각보다 오래 걸렸어요. 한 2달은 했어요, 저희. 그죠. 근데 어. 이제 한 그 이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이제 연픽으로 이거 뭔가 다른 걸 빨리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에 대한 고민과 고민을 시작한 시기와 결론을 빨리 나긴 했잖아요. 그때 고민을 시작했던 건 사실 이제 직접 오히려 공부를 할 때는 저희는 사실 이게 생각보다 스마트홈이 어렵다 보니까 맨날 아침 새벽에 막 7, 8시에 일어나서 같이 한 2-3시간 동안 스터디를 하고 그랬었어요. 저희 무슨 스터디요? 이 어떤 IoT 제품과- 제품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에 대한 그럼 어떻게 싱크를 맞추는가. 왜냐면 같은 회사끼리는 호환이 잘 되는데 연동이 잘 되는데 뭐 애플은 뭐 워치, 뭐 스마트폰, 뭐 아이폰, 맥 잘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잘 되는데 다른 이거는 되게 좀 다른 그 스마트홈 제품들은 자기들끼리 호환이 안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회사 제품들을 잘 써야 이제 최고의 조합이 나오는데 그 레시피를 잘 모르니까 그 레시피를 저희가 연구를 하기 위해서 그쵸. 다양한 회사들의 다양한 스마트홈 IoT 제품들을 써보고 그 특성을 분석을 하고 뭐 이랬던 거 그거끼리 어떻게 연동되는지 이런 걸 다 데스크 리서치를 해가지고 와. 각자 파트별로 나눠서 나는 오늘 전구를 해올게 나는 오늘 뭐 허브를 해올게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스피커를 하면서 할게. 그런 식으로 이제 스터디를 한동안 했는데 오히려 그걸 할 때는 사실 생각보다 뭐랄까 이거 그만둬야 되겠다는 생각이 없었는데 재밌게 잘했어요. 그때. 아 재밌었어요? 네, 너무 재밌었어요. 괜찮았어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는 게 좀 괴로웠던 것만 제가 제가 아침잠이 많아가지고 근데 이제 그것까지는 괜찮았는데 진짜 이제 팔아보기 시작했을 때 이게 진짜 이게 되나 이런 생각을 했죠. 좀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하고 싶어요. 왜냐면 사실 제가 어떤 창업가랑 얘기했는데 네. 솔로프너예요. 그래서 1인 기업인데 오. 개발자고 어. 어떤 거 뭘 코딩하고 뭐 2주 동안 코딩했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근데 팔려고 할 때 누구나 안 사요. 그래서 그때 내가 좀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고객이랑 얘기 안 했냐고. 이거 하기 전에 일주일 투자하기 전에 왜 안 했냐. 그래서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30분보다 고객 인터뷰 하는 것보다 일주 동안 개발이 훨씬 더 쉽다. 개발이 더 쉽다. 왜냐면 더 편하니까. 왜냐면 우리는 시간 따져서 보는데 근데 그 사람은 나한테 이 일이 얼마나 어려운가. 그 심리적인 게 있죠.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것도 그렇지만 사실 처음 창업할 때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잘 몰라요. 고객이 니즈부터 생각해야 되고 먼저 약간 파는 전략부터 나온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만들어야 되고. 근데 그런 건 뭐 수업에서 근데 이게 수업에서 배워도 그게 사람의 본능과 좀 위배된다는 생각을 저는 해요. 그게. 왜냐면 이게 좀 달라요. 이게 본능적으로 사람이 일반적으로 선택하는 길이랑 올바른 어떤 창업의 프로세스가 좀 전 다르다고 생각해요. 대부분 그래서 사람들이 뭔가 아이템에 되게 집착하는 것 같아요. 이 아이템은 아이디어가 기발하니까 정말 돈을 많이 벌 수 있어. 정말 많은 사람 유저를 모을 수 있어. 이건 잘 팔릴 거야. 왜냐? 아이템이 좋으니까. 그쵸. 생각보다 아이템보다는 사람이 되게 중요하고 그걸 어떻게 디벨롭할지가 사실 제일 중요한 건데 사람들이 되게 처음에 보면 그 아이템을 어떻게 그 도안을 되게 이쁘게 잘 짤지
어떤 패키징. 네. 아, 맞아요. 어떤 기능 막 이러면서. 사실 그래서 요새도 왜 그런 것 어, 같아요? 이게- 그냥 인간 문제인 것 같은데 이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왜 사람들이 그렇게 하죠? 이게 일반적으로 이제 인과관계가 보통에 그래서 어떤 창업 아이템을 할 때 다들 말을 할 때 어떻게 말을 하냐면요. 잘 만들고 잘 판다고 얘기를 해요. 순서가 보면 잘 만들고가 앞에 있어요. 맞아요. 그렇게 보니까 먼저 만들어야지 팔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 인과관계 자체가. 근데 사실 그래서 저는 요새 스타트업 뭐 창업 학회 이런 데 가서 후배들한테 얘기하면은 잘 만들고 잘 파는 게 아니라 잘 팔리게 잘 만들어야 된다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 순서를 바꿔줘야 되는데 그 순서를 보통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잘 만들고 잘 판다라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그거는 사실 제가 최근에 누구랑 얘기하고 있었는데 제가 최근에 느끼는 게 바로 그거예요. 만들기 전에 프리오더 한번 해봐. 그렇죠. 할 수 있으면 그냥 그 콘셉트 갖고 할 수 있으면 그 시장이 어느 정도 절박하다. 그런데 다른 한국 사람이랑 같이 얘기했는데 약간 의심했어요. 의심했던 이유는 한국은 약간 그렇게 하면 좀 사기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그런 그래서 뭐 와디즈라는 데도 있는데 거기도 뭐 원하는 뭐 어떤 뭐 투자했는데 돈이 안 나왔다. 그래래서 여기 사기꾼이라고 뭐 고소도 하고. 그래서 제가 그래요? 저는 아직도 한국에서 먼저 파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저도 어떻게들 그렇게 생각하세요? 저희도 먼저 파는 게 무조건 먼저 맞다고 파는 게 생각하는 무조건 것 맞다고 같아요. 생각해요. 사실 그게 왜 그렇게 됐는지는 좀 이해가 안 되지만 사람들이 예민한 포인트들이 있는데 그걸 어느 정도 증명하고 그런 의문점들을 사전에 이 사람들이 내 이 제품을 살 때 어떤 부분들이 좀 의심스러울까 해보면 생각보다 뻔하거든요. 사람들이 구매자들은 생각이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아요. 이게 뭔가 본인이 꽂히는 포인트는 다 개개인의 특성이 반영이 되는데 생각보다 이걸 살 때 검증하는 절차는 꽤나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들만 뭐 예를 들어서 너가 그럼 이게 실제로 뭔가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냐? 그럼 뭐 나는 이런 거 했던 사람이고 그런 걸 뭐 포트폴리오로 올린다라던가 뭐 이런 식 아니면 뭐 나 어디 학교 나와서 뭔가 이런 프로젝트를 했었고 이런 회사를 다녔고 증명할 수 있다는 이런 것들 좀 사전에 좀 검증만 해주면은 사람들은 생각보다 그래? 그러면 너 이거 진짜 만들 수 있는 거야? 그럼 내가 한번 신청할게. 뭐 펀딩 해볼게. 그래서 이 사람을 얼마 정도 신뢰할 수 있을까? 그거를 보여줄 수 있는 증거는 그 제품을 보여주는 것보다 다른 방법들이 있다. 맞아요. 그리고 다른 방법들은 그거보다 뭐 충분히 그 조건을 뭐 잘 해줄 수 있는데 비용이 훨씬 더 제품 만드는 것보다 훨씬 더 적다. 그죠. 잠깐만 그 리스크 해칭을 고객들한테 잠시 고객들한테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까 그 뭐 사기당 뭐 고소 뭐 약간 네. 그런 것들은 결국에는 이게 신뢰를 못 준 거거든요. 결국에는 그 랜딩 페이지에서라던가 이런 부분에서 신뢰를 못 줬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우리나라 한국 같은 경우는 그런 플랫폼들이 이제 또 되게 잘 돼 있어요. 뭐 와디즈에서 이제 펀딩을 하려고 해도 그런 사기 같은 제품들을 등록하는 것 자체가 와디즈 그런 뭐 MD들이나 매니저들이 되게 깐깐하게 봐서 그렇게 하기도 어려운 시대예요. 그래서 그런 플랫폼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렇게 해본 적 있어요? 그럼 먼저 팔고 그 다음에 팔고. 만든다. 근데 어떻게 보면 팔고? 연픽도 그런 거였죠. 그죠. 저희도 뭔가 앱이나 지금은 앱도 하고 앱 어플리케이션 뭐 iOS, 안드로이드 둘 다 있고 그리고 웹사이트에서도 온라인으로 카드 결제하고 간편 결제할 수 있게도 해놨지만 처음에는 저희가 그렇게까지 어플리케이션 웹사이트 헤비하게 만들고라기보다는 그냥 구글 폼 그냥 정말 린 하잖아요. 그런 것에서 출발했던 거기 때문에 저희도 뭔가 제대로 만들어서 팔았다기보단 고객이 있는지부터 그쵸. 처음에 구글 폼부터 돌렸을 때 이제 뭐야 이걸 돈을 내? 약간 이러면서 그때 뭐 다 개인 계좌로 송금 받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러면 뭐 수요 검증을 연픽 했었죠. 얘기가 나왔으니까 우선은 그 전 회사에서 전회사? 피벗을 어떻게 그 전 IoT. 프로젝트 어떻게 갖고 두 분이 어떻게 그 과정을 더 알고 좋아요. 아까도 그 얘기를 하긴 했지만 그 결국에 그 스터디 할 때까지는 뭐 사실 희망쳤어요. 좀 호프풀 했고 이제 다 잘 될 것 같았고 뭐 우리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약간 이런 게 있었는데 진짜 이제 팔아보기 시작을 했었어요. 그때 이제 지인의 집에도 이제 팔아봤고 이제 어떻게 펜션이랑도 연결이 돼서 펜션에도 이제 팔아봤고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팔아보다 보니까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어떤 대단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설치 기사 정도 일인 것 같고 그리고 이게 스케일업하기도 너무 어려워 보이고 막 약간 이런 포인트가 보이니까 그래서 이거는 좀 자유롭게 두 분이 막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아니면 약간 눈치 보면서 한 다음에 그럴까? 눈치를 봤죠. 아, 아직도 기억을 해요. 저희가 왜요? 펜션을 갔을 때 저희가 음. 몇 시간 버스를 타고 왔어요. 3시간 왔나? 그죠? 아. 한 3시간 버스 타고 왕복 6시간 하면 펜션 하나 설치하려고 넷이서 가서 근데 설치한 거 20만 원어치예요. 대박. 버스 값도 안 나와요. 근데 막 그러면서 우리는 뭐 나름 뿌듯하지만 근데 현타 오는 거죠, 살짝. 지금 여기다 장비값은 또 저희 돈이란 말이에요. 벌써 그럼 사전에 저희 두당 200만 원씩 4명이서 800만 원을 모았어요. 회사 자본금으로 800만 원 자본금 모으고 그걸로 장비 사고 택시값 내고 뭐 가서 설치하고 돈 받고 막 이러는데 현타가 오는 거죠. 조금씩. 그래서 개개인이 그때마다 생각이 좀 달라졌던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 뭐 기성님 생각도 한번 들어보긴 해야 되는데. 네, 뭐 어쨌든 뭐 예, 진짜 한번 들어봅시다. 그런 고생이 쌓이다가 제가 좀 기억에 남는 거는 저희가 사실 그때 뭐 사무실이 없어서 사실 커피숍을 거의 사무실로 썼었어요. 아, 어떤 근데 커피숍이요? 이 신촌에 있는 어떤 사람들 잘 안 오는데 자리 좀 많이 남는 약간 그런 테이블 네, 꿀팁입니다. 스타벅스 가지 말고. 테이블 되게 약간 좀 큰 테이블들 큼지막하게 있는 그런 데를 갔었어요. 아이고. 그런 데서 이제 그 사무실처럼 쓰고 있었는데 그게 아마 크리스마스 한 며칠 전이었던 것 같아요. 한 이틀 전, 3일 전 약간 그럴 때였는데 그때 이제 다 같이 와서 IoT 관련된 작업을 하고 있는데 뭔가 다 약간 느낌이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약간 이런. 근데 그거를 어떻게 뭐 말로 안 했어요? 그러니까 약간 이거 좀 아닌 것 같아요. 같이 막 토론하다 보니까 막 그 약간 기류가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말로 한 느낌은 아니었고. 그러니까 다들 뭔가 그러니까 열정이 좀 떨어진 느낌? 열정이 떨어진 느낌? 뭐 딱 누구를 봤을 때 뭐 어깨가 여기 좀 더 내려간 거 뭐 그런가요? 그런 다들 뭔가 그냥- 자신감이나 발언을 좀 덜 하고. 그러니까 다들 뭔가 머릿속으로 이거 안 되겠는데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아이고야. 그때 당시. 이게 뭐예요? 이거 뭐예요? 한번 봅시다. 네, 이거 좀 설명해 주세요. 이게 왜 이렇게 줄이 있어요? 저희도 근데 워낙 연대에서 공연이나 이런 걸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공연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 공연 줄 서는 거구나. 오늘 무슨 공연을 하나? 이렇게 저기 극장 같은 게 있다 보니까. 맞아요. 극장에서 이렇게 공연을 하고 그래요. 가끔씩. 지금 아무래도 리허설 하고 뭐 그런 거 같네요. 맞아요. 이거 또 이거 할 때마다 붙여야 돼요. 쭉 이렇게 갔다 절로 이렇게 빠져가지고. 빠져가죠. 이제 보니까 저쪽이 국제학사예요. 저쪽이에요? 저쪽에. 네, 저기 아마 써 있을 거예요. 세반스 병원 아닌가요? 동문. 모르겠네. 네. 아무튼 그쪽이에요. 오케이. 아무튼. 어떻게 할까요? 절로 갈까요 일단? 네네. 저쪽으로 갈까요? 이쪽으로 가보죠. 그럼. 네. 건너서? 사람 많네 괜찮아요. 위험해 가자. 오케이. 여긴 조금 빠르게 갑시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어쨌든 다 같이 열정이 떨어진 게 어쨌든 느껴졌어요. 그냥 이게 딱 그냥 일을 같이 맨날 하니까. 맨날. 그때 약간 누가 봤을 때 좀 약간 실패했다고 좀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뭐 실패했다. 그렇게 제가 시간 다 낭비했다. 먼저 얘기를 꺼냈던 것 같아요. 그때 그냥 이제 계속해서 이제 뭐 약간 아이템을 디벨롭 하려고 해도 뭔가 방향이 계속 안 보이니까. 근데 그때 또 마침 이제 저희 쪽에서 그걸 했었어요. 한창 그때 자금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이제 그때 막 800씩 쓰고 막 이러니까 자금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때 우리 10만 풀 때 소개팅 미팅으로 돈을 많이 벌었는데 이거를 다시 한번 해서 자금을 충당해 보자 이런 얘기를 해서 실제로 돌리고 있었어요. 누가 그 이야기를 먼저 꺼냈어요? 그때 자금 충당하자는 얘기는 아마 예찬님이 먼저 꺼냈던 것 같아요. 예찬님이 먼저 자금을 이걸로 한번 충당해 보자 해서 그때 제가 이제 조금 더 그때 10만 풀 때 했던 것보다 디벨롭해서 이제 좀 돌리고 있었던 중이었는데 근데 이제 그거에선 수익이 잘 나오는데 그 메인 아이템에서 어쨌든 뭐가 안 나오니까 그때 제가 근데 그러면 수익이 나오는 거 하는 게 맞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냥 그렇게 쉽게 방향을 그냥 확 쳤어요 그냥. 왜냐하면 일단 돈이 800이 거의 까지는 게 보이니까 그리고 반면에 여기서는 100만 원이 넘게 벌리니까 심지어 그냥 컴퓨터 쓰다겠는데 막 6시간 왕복 안 해도 되고 저로 갈고 6시간 왕복 뭐 버스 안 타도 되고 작업한 것도 아니고 뭐 그렇게 설치 기사 하는 것도 아니고 막
그럴 굳이 막 고객들을 설득하고 그럴 필요가 없는 게 그냥 우리가 필요한 건 홍보 그 커뮤니티에 올리는 홍보 글 하나랑 구글 폼 그냥 그거면 됐으니까 컴퓨터 하나로 100만 원을 버는 게 저희가 다시 한번 그러면 네. 이제 좀 되돌아보면서 네. 그거를 더 빨리 인식을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아, 당시에요. 뒤에 선. 근데 아니요, 그거보다 더 빠르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나름 그 팔아본 직후에 피벗을 거의 바로 했던 느낌이라서 1, 2주 만에. 그러면 그 이 콘셉트부터 이거 뭐 준비하는 기간 그리고 파는 기간 그 시간이 몇 개월이었어요? 뭐 몇 주? 몇 개월? 파는 기간은 좀 짧았죠. 그 처음에 그 준비하고 스터디하는 기간이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였던 것 같고. 한 달 반. 오케이. 그 정도였던 한 달, 것 한 달.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파는 기간이 이제 1, 2주였죠. 1, 2주 안에 한 3군데 정도 설치를 하고 그럼 고객들을 어떻게 찾았어요? 뭐 지인들 위주로. 처음에 뭐 FNF잖아요 일단 그 같이 이제 FNF는 뭐예요? Family and Friends Family and Friends 맞아요. 이렇게 기습 질문을. 아니 진짜 근데 이게 되게 기본적인 질문이고 진짜 누구한테 물어보면 아마 논리적으로 다 쉽게 나올 수도 있는데 실제로 누가 창업 너무 하고 싶은데 약간 이제 드디어 뭐 마음 먹고 하는데 사실 그 첫 고객들 어떻게 찾는지 좀 멍떨이 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하지? 나 뭐 인터넷 광고 돌려야 되나? 처음엔 지인들 위주로 많이 하거나 아니면 뭐 콜드메일 돌리거나 그렇게 하죠. 오케이. 그래서 고객들 찾고 그래서 그거는 뭐 팔아보고, 근데 팔아보는 경험을 딱 한 번 해봤더니 그 다음에 이제 아닌 것 같다라는 판단을 빠르게 했던 것 그리고 같아요. 결정적으로 마지막 집에서 스파크가 그냥 팍 튀는데 저희가 진짜 거기서 너무 놀랐어요. 이걸 작업을 하다가 전기 감전될 뻔한 거예요. 그래서 불이 팍 튀었는데 너무 민망하고 너무 위험하구나 생각보다. 이게 아찔하더라고요. 불이 이렇게 튀는데 그 아직도 저희 그때 처음 그 마지막으로 판 친구였는데 그게 저희 학교 동기였어요. 저희를 믿어준. 준아야 보고 있니? 미안하다. 미안하다. 준아한테는 항상 미안하세요. 저희 동생이라고 야 이거 좋잖아 사줘. 한번 사봐. 약간 이러면서 이제. 실제로 되게 만족스러워했는데 사실 그때 표정이 정말 안 좋긴 했죠. 왜냐면 불이 갑자기 이렇게 튀어버리고. 근데 그게 참 지인 집이니까 이렇게 괜찮지 아니고 막 모르는 사람 집이고 있으면 저희 고소당했을 수도 있어요. 맞아, 이 얘기를 엄청 했어요. 이거 지인이니까 이거 이런 사고도 뭔가 넘어갈 수 있는 거지. 그래서 그만큼 지인 많은 지인 FNF. 엄마 집 엄마 가서 엄마는 용서해줘. 초기엔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왜냐면 지인만큼 솔직하게 그러니까 피드백을 해주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은 맞아요. 시간 안 써요. 그냥 I don't like it and I don't use it 그냥 끝나거든요 거기서.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지인들이고 특히 학교 동기다 보니까 이런 피드백들을 뭐 이런 부분 좀 개선해야 될 것 같다. 특히 딱 그 얘기를 했어요. 그 불 그게 좀 크긴 했다고 자기한테. 그래서 참. 이런 게 다 한꺼번에 딱 와서 우리 피벗 해야 되겠다. 근데 우리 저번에 이 이야기 했는데 오히려 되게 안 좋은 일들 한꺼번에 다 겪으니까 이거 좀 아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그 불이 안 났고 예를 들면 뭐 조금 더 수익이 더 들어왔으면 이거 계속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접었겠지만 수명을 연장했겠죠. 그게 최악의 케이스라고 생각해요. 며칠, 몇 주, 몇 달? 몇 달? 몇 달은 연장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한 2달, 3달? 몇 달은 연장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러게요. 그래서 저희가 결국 뭔가 되게 빠르게 실행할 수 있었던 데는 일단 임팩트가 눈앞으로 환산되니까 돈으로 그게 되게 컸던 것 같아요. 사실 연픽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다음 서비스 얘기지만 네네. 결국에는 그렇게 빠르게 저희가 그때 자금을 확보하려고 썼던 방법인데 오히려 그때마다 계좌 찍힐 때마다 이게 계속 알림이 오거든요. 저희가 일부러 알림을 끄지 않았습니다. 그 도파민 때문에 아니었어. 드링 하는데 할 때마다 10,000원인 거예요. 그럼 이제 정신이 나오고 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 이게 띵 소리 올 때마다 진짜 만원이고. 자면서 볼 수 있겠다. 네. 새벽에 바로 이거야. 그때 일어나서 깨도 이거야. 약간 이런. 이게 돈 버는구나. 이게 우리 도착했다. 우리 도착했다. 이게 창업이지 이랬어요. 당시에는. 그러면 딱 오케이. 그러면 이거 한번 다시 그 방에 들어가서 뭐 커피숍이었어요? 어디 있었어요? 좀 결정?
결정은 그 커피숍에서 했어요. 커피숍. 아, 그거 2층, 지금 2층 그 구석 자리. 되게 중요한. 아, 네. 그래서 거기에서 그- 우리 해볼까 하고 다들 딱 눈 마주치고 그렇게 그냥 하자. 바꿔보자. 이게 바꿔보자. 돈이 나오는 거고 이거는 우리가 하려고 하고 싶지만 이제 우리가 해봤는데 쉽지 않잖아. 그럼 이제 우리 이미 돈 나오는 다른 걸 알고 있는데 안 할 이유가 있냐. 그걸로 하자. 왜냐면 10만 원 팔아서 그때 10,000원 남겼는데 여기는 매칭 한 번에 좀 10,000원 받았어요. 여기 조금 앉으면서 네, 또 좋아요. 얘기할까요? 여기서 인터뷰 많이 해요, 원래. 그래요? 네. 어디가 더 좋아요? 딱 뭐 배경 있어요? 약간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여기서 그러면- 이렇게 여기. 해주세요. 뭐 여기 앉으면 되나요? 어떻게? 이렇게요? 오케이. 이렇게? 응. 와, 좋다. 그러게요. 되게 생각보다 되게 바로 이렇게 막 되네. 이게. 응. 그럼 이거는 쌤 여기 앉으면 될 것 같아. 빼고 여기? 바로 옆에 앉았네요. 어떻게 아, 할까요? 그거 좀 좀 떨어져서 일부러 앉을까? 쌤 여기 어. 앉으라고. 어디요? 투 원.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할까요? 어때요? 좋아요. 좋아요? 이거를 테이블 너무 많이 했다. 잠시만요. 네. 좀 올릴 수 있어요? 네. 여기에서 음. 지금까지 핸드폰 갖고 계속 찍다가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나아요. 남들이 다 좋은 장비 사는 데는 이유가 있나 보네. 오케이. 오케이. 오, 대박. 이거를 이거 보이는구나. 좋다. 조금 더 테이블보다 우와, 좀 올라가는. 우와. 올라가. 올라가? 오, 이게 오. 스마트지. 좋네요. 네. 야, 무슨 지 이거 어때요? 이렇게. 좋아요, 좋아요. 오케이. 뭐 여기 보면서 얘기하자. 오케이. 당연히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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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완전. 실버. 는 여기. 실버? 실버. 잠시만요. 이거 조금 더. 오케이. 네, 그래서 딱 결정하고 나서 결정하고 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그 원래 하던 방식을 좀 디벨롭해서 진행을 했었죠. 원래 이제 조금 테크니컬한 얘기일 수도 있긴 한데 원래 이제 10만 풀을 할 때에 이제 소개팅 매칭은 그냥 구글 폼 받아서 그냥 이제 사람이 이렇게 다 이렇게 눈으로 보고 얘랑 잘 맞을 것 같은데 하고서 이렇게 매칭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그 둘이 카톡방을 파주는 방식이었어요. 근데 그래도 이제 그 MVP 기간 때에는 조금 더 발전을 해서 그 누구랑 누가 잘 맞을 것 같다라는 걸 매칭을 돌리는 거는 그래도 이제 알고리즘을 통해서 돌렸었어요. 그 알고리즘이라고 할 때는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돌린 거죠. 근데 이제 구글 폼으로 이제 설문을 받으면은 그게 스프레드시트로 그 정보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제가 그 스프레드시트에 있는 정보를 그 콜앱으로 이렇게 이동을 시켰어요. 그리고 이제 콜앱에서 그 해당하는 정보를 가지고 프로그램을 돌리고 그래서 이제 그 사람끼리 2명씩 이제 매칭을 시켜준 다음에 그 매칭 시킨 사람들을 다시 이제 스프레드시트로 이제 바꿔 넣어서 이제 다른 친구들한테 자 얘랑 이제 매칭됐다 이런 거를 다 이렇게 정보를 보내주면은 친구들이 그걸 보고서는 카톡방을 파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그래도 이제 매칭하는 과정은 좀 더 이제 그 기계화를 해서 진행을 했었죠. 그 다음에 이제 한 겨울방학 이제 한두 달 동안 이제 같이 이제 맨날 모여가지고 이제 이걸 어떤 식으로 웹사이트로 바꿀지에 대해서 기획을 같이 하고. 그래서 그때는 그 당시에 약간 우리 PMF 진짜 도달했다 그렇게 느꼈어요? 처음 시작했을 때. 불안했죠. 그건 아니죠. 불안했죠. 왜냐면 이게 막 그런 생각도 했어. 구글 폼으로 돌려서 잘 된 건 아닐까? 이걸 웹사이트로 만들어서 돌렸을 때도 잘 될까? 약간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 했죠. 애초에 그래서 막 구글 폼이랑 색깔도 비슷하게 한다고 막 그 색을 갖고 오고 최대한 설문 형식을 유지하려고 하고 되게 두려웠어요. 오히려 저희 맘대로 이렇게 커스터마이징 하는 게 당시에는 최대한 약간 좀 구글 폼이랑 좀 비슷한 느낌을 주려고도 했던 것 같고. 오히려 왜냐면 뭐 일반 사람이 그냥 당연히 웹사이트가 더 좋지 그건 너무 당연하다 근데 약간 그냥 진짜 창업 안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비판할 수 있고 그렇게 의견을 낼 수 있는데 실제로 창업하는 사람들은 진짜 그렇게 당연히 뭐 그렇게 걱정할 수도 있죠. 우리가 약간
이거 있는데 이거 진짜 든든하다. 오 이거 진짜 웹사이트 하면 더 잘 될 거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게 되게 좀 약하고 약간 잘 아주 살펴보고 조금 뭐 건드리면 뭐 망가질 것 같고 망가질 수 있는 거.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때는. 오히려 망가질 수 있다는 생각이 더 강했던 것 같아요. 또 처음 하는 입장인데 창업을 막 오래 한 것도 아니고 경험도 없고 뭐도 없고 그러면 이제 그냥 어떻게 해서 운 좋게 좀 잘 된 경향이 좀 있는데 그럼 그 운을 계속해서 가져가고 싶은 생각이 있죠. 운 좋게 우리의 실력 때문에 그렇게 벌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정말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거는 마케팅 핏이 잘 맞았다. 대학생을 위한 데이팅 앱이라는 건 없었고 데이팅 서비스 이런 거 없었는데 대학생들만 모아놓은 커뮤니티에 이런 걸 글을 올리니까 구글 폼이라는 그런 부족한 어떻게 보면 조금 소위 말해 짜칠 수 있는 그런 부족한 형식이라도 사람들은 오히려 그거를 학생들이 만들었으니까 좀 믿어주고 좀 부족하더라도 그냥 써주고 약간 이랬던 것 같아요. 뭔가 PMF라기보다는 마케팅 핏을 좀 더 찾았다라고 좀 회고를 많이 해요. 둘이는 그런 형식으로. 그때 어쨌든 에브리타임이라는 플랫폼이 굉장히 좋은 ROI가 높은 마케팅 채널이었다. 거기서 돈 내고 있었나요? 아니요, 그거는 그냥 대학교 free. 학생증 있으면은 최근에 약간 인디 학교 기린 기업들은 다 이제 공짜로 광고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지금 많이 드는 게 뭐 SNS, 뭐 인스타, 뭐 트위터 이렇게 하고 뭐 레딧도 쓸 수도 있고. 커뮤니티. 근데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그 주변에 약간 타깃군에 잘 사용하는 그 공간을 찾으면 거기에서 뭐 공짜로도 할 수 있겠다. 맞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페이드 마케팅보다는 저는 좀 더 커뮤니티 마케팅 위주로 시작하는 게 더 바람직한 시작인 것 같아요. 왜요? 왜냐면 그 커뮤니티라는 걸 찾으면서 또 나의 고객에 대한 성찰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누가 나의 고객인가라는 거가 어쨌든 그 조금 더 눈에 보이게 정의가 돼 있는 게 커뮤니티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생각보다 기본적으로 ROI도 높고. 커뮤니티가 되게 날 것이에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그러니까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대중적인 서비스들은 많이 고객들이 개개인의 색깔을 좀 만들어낸다고 해야 되나? 근데 커뮤니티면 익명성도 있고 본인들의 그런 컬러들이 그냥 우린 그런 사람들끼리만 모였으니까 우리 컬러를 더 적극적으로 드러내는데 서스름 없는 거죠. 뭐 예를 들면 뭐 예를 들어서 이거는 사실 완전 다른 지금 최근 진행 중인 신사업이긴 한데 그때 뭐 DC에서 진행했던 거 한번 근데 막 핏이 맞는 얘기인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익명성이 좀 보장이 되다 보니까 좀 더 말을 굉장히 거침없이 하게 되는 게 좀 있죠. 자신들 생각을 되게 로우하게 내뱉고 어떻게 보면 조금 무례하게 내뱉는 경향이 커뮤니티가 있는데 그런 게 모든 커뮤니티는 다 있는 것 같아요. 익명성이 그렇죠. 보장이 되면. 근데 이제 그런 이제 로우함이 좀 더 뭔가 솔직한 피드백. 그러니까 창업자한테 도움이 될 때가 있죠. 그래서 이미 그 커뮤니티는 좀 솔직하게 말하니까 그래서 피드백 받을 때도 솔직하게 니네 서비스 쓰레기다. 그 쓰레기구나. 왜 쓰레기일까? 약간 이런 게 약간 좀 더 로우하게 나오는 거죠, 이제. 저희 되게 그걸로 도움 많이 받았어요. 댓글로 그냥 쌍욕을 하는데 도움이 많이 돼요. 그게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일반적으로 뭐 그렇게 욕을 하면 되게 상처받고. 그죠 상처받을 수 있고 근데 어떻게 그런 반응을 하셨어요? 그게 되게 특이하고 창업가들한테 되게 필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왜냐면 그런 창업가들도 있을 거니까 상처받고. 맞아요. 저가 사실 상처를 받는 케이스였고 여기 뭐야? 저는 그렇지. 근데 제일 중요한 건 팀을 잘 만났잖아요. 기성님이 그냥 부다예요. 여기는 그냥 멘탈이 정말 좋아요. 그러면 여기서 본인이 받은 데미지는 빠르게 그냥 없애고 정말 여기서 얻어낼 수 있는 피드백, 여기서 얻어낼 수 있는 인사이트. 그러니까 제가 막 씩씩거리면서 이딴 반응을 하냐 어떡해 그러면서 막 기성님한테 공유를 하면 기성님이 근데 이거 이렇게 적용하면 어떠냐 막 그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기성님한테 도움을 많이 받았죠. 그런 식으로 있어서. 그래서 원래 제가 좀 그런 감정이 좀 무딘 스타일이다 보니까 이제 그냥 와도 별 타격이 별로 없더라고요. 저는 오히려 내 제품한테 감히 이렇게 싸우는 맞아요. 이게 약간 좀 일반적인 반응이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반응하세요? 그냥 별 타격이 그 노하우를 가르쳐주고 싶어요. 노하우라고 해야 되나 이거? 그런 사람인데. 그러니까 그럼 뭐 어렸을 때부터 그냥 항상 그랬어요? 어렸을 때부터 약간 감정 자체가 그렇게 막 이렇게
감정 기복이 그냥 원래 좀 없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그냥 그런 얘기를 들어도 그냥 어차피 뭐 모르는 사람이 그냥 한 얘긴데 뭐 그냥 그 감정은 사실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이 사람이 말한 것 중에 중요한 팩트가 뭐고 이걸 내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고 더 발전시킬 수 있느냐가 좀 더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냥.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약간 테이크웨이는 팀이 되게 중요하고 둘 다 똑같았으면 뭐 예를 들면 왜 이런 우리 제품한테 어떻게 그렇게 말해줘서 그 회장님이 이 나쁜 새끼 그러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뭐 그럼 이제 고객이랑 이렇게 싸우다가 이렇게 멀어졌겠죠. 오래 걸렸을 것 같아요. 오래 걸렸어요. 뭐가 오래 걸려? 결국에는 디벨롭 하는데 오래 걸렸겠죠. 네. 그 핏을 맞추는데 왜냐면 그만큼 고객이 솔직하게 피드백해 주는 게 없는데 꼭 고맙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악플도 관심이거든요. 무관심보다 관심이 낫지. 네, 우리 또 결국엔 써본 사람이잖아요. 맞아요. 네. 사실 이제는 이렇게 관점이 시프팅이 많이 됐죠. 결국엔 서비스를 오래 프로덕트를 운영하면서 디벨롭 하다 보니까. 근데 당시에는 감정적으로 대응을 했는데 그럴 때마다 이제 기성님이 저희 팀원들한테 좀 우리가 여기서 좀 어떻게 디벨롭 하는 게 좋을 것 같냐 이런 쪽으로 좀 제시를 많이 해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팀을 만들면 뭐 그런 이거 사실 이거 둘 다 필요한 것 같아요. 항상 이렇게 하면 인생이 너무 재미없죠. 근데 저희 참 많이 느껴요. 둘이 정말 다른데 정말 서로가 약간 퍼즐처럼 부족한 게 잘 메꿔져 있는 되게 달라서. 근데 사실 뭐 처음부터 그런 느낌이었을 수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오래 창업을 하다 보니까 이제 약간 올해가 얼마 됐죠? 뭐 한 3년 됐죠 둘이 같이 한 지. 네. 이게 3년 동안 하다 보니까 그냥 알아서 약간 이렇게 된 느낌. 이제 퍼즐처럼 이렇게 딱 그냥 얘는 이게 부족하니까 내가 키워야겠다. 얘는 이게 부족하니까 내가 키워야겠다. 이건 얘가 잘하니까 내가 굳이 안 키워도 되겠다. 약간 이런 게 막 근데 맞은 것 어떤 같아요. 코파운더는 그거를 봤을 때 계속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잖아요. 계속 막 찔려고 왜 그렇게 하지 마. 막 그런 식으로 갈 수 있는데 왜 여기는 그냥 그거 잘하면 나는 이거 안 해도 되겠다. 뭐 어떻게 그렇게 이게 아까 예선님이 처음 얘기했던 전 되게 그래서 코파운더 할 때 좀 좋은 약간 자질 중에 하나는 그 손해보는 거에 민감하지 않는 거. 왜냐면은 모든 코파운더들이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이건 내가 더 많이 했는데 이건 내가 더 열심히 했는데 이건 더 내가 더 잘하는데 맞아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면 당연히 아마 예사님은 또 내가 더 여기 기여를 많이 하겠다 이렇게 느낄 거고 저도 내가 더 기여를 많이 하겠다 이렇게 느낄 거예요. 이거 사람인 이상 어쩔 수 없는데 근데 중요한 건 그렇게 느껴도 내가 더 잘하고 있고 내가 더 이득이라고 느껴도 크게 약간 상관없는 거야. 내가 더 잘하고 얘가 더 못하고 이러면 어때? 근데 그냥 어차피 우리가 둘이서 함께 함으로써 이득인 건데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거 내가 손해보고 있다는 생각을 그렇게 하지 않는 거 그게 되게 중요한 전 자질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냥 뭔가 그런 거죠. 내가 100을 벌고 그러니까 아니지 예찬이가 100을 벌고 제가 50을 벌면은 사실 그거는 둘 다 번 거예요. 플러스예요 둘 다. 근데 얘가 100을 벌고 나는 50을 벌었어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난 75니까 마이너스 25 손해네? 이런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린 원래 나는 100만 만들 수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과 함께 함으로써 150이 만들어지네? 그냥 그런 관점인 거예요. 모든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기성님이랑 일할 때는 전 그런 관점으로 좀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한테 준 이득은 별로 생각하지 않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 사람과 함께 있음으로써 내가 얻은 이득이 얼만큼인가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그게 되게 좋은데 되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감정을 빼면 가능합니다. 계산적으로 봤을 때 그래 진짜로. 논리적으로. 나 혼자서는 100밖에 못 하는데 같이 해서 150인데 내가 그 150 중에 100을 내가 기여를 했다고 한들 그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이제. 그래서 사실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가족한테는 되게 편하고 믿잖아요. 그러니까 가족은 뭔가 내가 비교하고 뭐 이럴 대상이 아니라 그냥 무한정 신뢰랑 그냥 같이 가는 거잖아요. 그건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우린 피로 엮였으니까. 전 기성님이 약간 그래요. 사실 저랑 기성님이 지금 3년 창업을 했고 팀 멤버들이 거의 한 20명 바뀌었거든요. 와우. 그러니까 계속 바뀌면서 왔다 갔다 한 사람이 한 20명 되는 그러니까 거죠. 들어온 친구들, 나간 친구들, 뭐 지금 뭐 사이드로 같이 일하고 있는 친구들, 코파운더들, 나갔던 친구 다 이런 거 하면 한 20명 되는데 저는 솔직히 말하면 기성님 이외에는 다 정말 많이 신경 썼어요. 한 명 한 명. 근데 저는 기성님 신경 안 써요. 왜냐하면 기성님은 나랑 똑같은 사람. 그게 완전히 믿음이 굳혀졌어요.
그 3년 동안 같이 일하면서 그거를 언제 느꼈어요? 좀 빨리 1년? 네, 2년? 1년도 안 걸렸던 것 같은데 저는. 9개월? 근데 저는 좀 많이 걸렸어요. 기억나세요? 드릴 토크. 그러니까 네, 저는 인정해요. 왜냐하면 저는 일할 때 좀 예민해지기도 하고 조금 어떻게 보면 제 숫자나 이런 것들 관리하고 사람도 관리하고 이런 것들을 제가 많이 하고 프로덕트적인 베이스를 기성님이 많이 맡고 그러고 있는데 저는 이제 뭔가 빠르게 판단을 내리고 이제 피드백을 많이 하는 편이고 그런데 그래서 사실 아까 유튜브 뭐 실버 버튼 이런 얘기 했는데 그 친구랑도 결국에는 유튜브를 접게 된 결정적인 계기 중 하나가 돈도 많이 안 돼서도 있었지만은 자꾸 관계가 틀어지는 게 느껴졌어요.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거를 그러면 여기에서 같이 일하기 전에 이미 경험이 있었네요. 그죠. 두 명이서 저는 그 유튜브를 실버 버튼 하는데 그 친구가 사실 실버 버튼은 몇 명 구독자예요? 10만 10만. 명. 10만 명? 네. 아. 이제 그때 근데 그 친구가 이제 되게 기여를 훨씬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조금 뒤에 참여를 하면서 같이 열심히 키웠는데 되게 많이 다투고 되게 원래 제일 친한 고등학교 친구였는데 멀어지는 거예요. 아. 워낙 제가 예민하게 뭔가 이렇게 해야 되고 덕분에 뭐 퍼포먼스가 나아진 것도 있지만 관계는 안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롱런 할 수 있나? 그래서 이걸 되게 나도 누그러뜨려야 되고 그리고 이걸 잘 받아줄 수 있고 나의 이런 감정은 빼고 피드백을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이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기성님을 만난 거죠. 그래서 저는 기성님한테 좀 빨리 신뢰를 줬고 근데 기성님은 뭐 초면에 그래도 잘 맞았지만 그걸 완전히 어느 정도 아까 말한 그 신뢰의 구도 우리는 그냥 둘은 같은 편 우리는 그냥 뭔가 비교의 대상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회사에서도 엄마 아빠예요. 엄마 아빠인데 그 관계가 되기까지는 전 좀 빨리 걸렸고 기성님은 어떻게 보면 좀 더 걸렸던 게 그런 부분이지 않나. 내가 기존의 과정을 약간 계기가 딱 오히려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둘의 미래가 같이 있는 미래가 머릿속에 그려진 순간이 저는 꽤 오래 걸렸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 순간부터 이런 신뢰관계가 생겼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저는 사실 그 전까지는 저 자신도 계속해서 사업을 할지에 대한 어떤 그게 없었어요. 왜냐면 어떻게 보면 그 연필은 첫 창업이었고 그리고 처음에 한 것도 막 엄청 창업을 해야겠다는 뜻이 있어서 시작했다기보다는 돈이 나오네? 약간 이게 약간 스타팅 포인트고 이랬다 보니까 뭔가 뭐 제가 뭐 다른 데 취업을 할 수 있다고도 생각을 했고 이걸 사업을 일종의 그냥 하나의 커리어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이때까지는 그 가능성이 뭐 안 보였어요? 그거보다 이제 내가 계속해서 창업을 하는 그림이 안 그려졌던 때가 있었죠. 나 지금 하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은 내 커리어의 일부 정도로 생각했던 때가 있었죠. 그렇게 있었는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 이제 그냥 내 인생은 창업을 계속 하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한 순간이 있었고 그렇게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예찬님은 이미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어차피 둘 다 창업할 거면 같이 하면 되겠네. 그럼 이제 둘이 같이 창업을 계속해서 하는 미래가 머릿속에서 그려지기 시작했고 그때부터가 약간 진짜 신뢰관계가 구축된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그러니까 예찬님이 신뢰가 안 돼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창업을 계속 할지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근데 내가 계속 창업을 하겠다는 확신이 섰던 순간 이미 이쪽도 확신이 이미 서 있었었고 그럼 계속 같이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저도 이렇게 딥한 얘기는 처음 듣네요. 꽤 오래 걸렸어요. 내가 이제 네네. 저는 이제 테크닉이 있으니까 개발자로서의 어떤 테크닉이 있는 사람이니까 근데 그걸 다 내려놓고 창업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할 때까지 오래 걸렸어요. 생각보다. 그죠. 당시에는 이제 개발자들 막 몸값 올라가고 또 연대 컴과하니까 워낙 좋은 제안도 많이 들어오고 사실 기성님이 유혹이 많았어요. 저랑 같이 창업하면서 뭐 여기 CTO 하지 않겠냐 아니면 뭔가 이런 개발 쪽으로 좀 오지 않겠냐 개발 인력으로 되게 좋은 제안이 많았는데 연대 안에서요? 아니요 뭐 이제 다른 선배 스타트업, 기업들 약간 스타트업들 등등에서 뭐 그런 신뢰를 한 번씩 증명을 해야 될 순간들이 있는데 그때마다 사실 둘은 좀 명확히 그때 뭔가 재거나 이러기보다는 의리 있게 그리고 정말 솔직하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잘 선택했던 것 같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사업을 하려는 확신이 생겼을 때 신뢰가 생긴 것 같아요. 그냥 근데 뭔가 만약에 이 사람이 한 몇 개월 있다가 그냥 그만두고 나갈 것 같다라고 하면 신뢰가 당연히 안 생기잖아요. 근데 서로가 이제 이 사람은 계속해서 창업하고 있을 것 같고 이 사람은 계속해서 창업하고 있을 것 같고 근데 그럼 같이 하는 게 좋은 거고 약간 이런 느낌이 들면 사실 그게 신뢰가 되지 않나? 저번에 제가 기인님 다른 분 창업가를 인터뷰했는데 그런 내용이 나왔어요. 누구랑 어떤 창업가랑 얘기하고 있었는데
창업을 언제까지 할 거냐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약간 좀 당황하고 저는 계속 할 것 같은데요. 하고 그분이 그러면 우리 친구 될 수 있다. 좀 약간 그걸 좀 그 검증하고 싶은 왜냐면 뭐 1년, 2년, 3년, 4년 해야 그때까지 못 견디면 뭐 없어질 수도 있고 근데 거기까지 견딜 수 있으면 계속 갈 수 있다. 왜냐면 이제 약간 이거 커리어도 되는 거거든요. 약간 마인드셋도 그렇게 되고 그냥 난 창업가다. 당연히 내가 창업가니까 당연히 창업을 해야지. 뭐 그리고 잠깐 뭐 다른 데 가더라도 뭐 돈 필요하든 뭐 다시 결국엔 왜냐면 나는 창업가니까 창업가니까. 그 정체성이 그거 나야. 맞아요. 그래서 그게 구축이 된 파트너야지 기본적으로 단단한 신뢰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목표는 다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스스로를 창업가라고 정의한 사람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간에 뭐 어디 회사를 가던 뭐 돈 때문에 혹은 가정 때문에 뭔가 그런 사연이 있어서 잠깐 가더라도 결국에는 여기에서 그 뭔가 가치를 만드는 거에 본인이 직접 0부터 제로 투 원을 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 그 뭐라고 해야지? 이 도파민 혹은 그 행복 그리고 아드레날린? 자아 실현 그거를 다들 못 잊고 결국엔 돌아오는 것 같아요. 한 번 창업가가 되면은 그 사람은 제가 봤을 때 회사에서 직원으로는 오래 못 남아 있어요. 차라리 뭐 프리랜서로 뛰었으면 뛰었지. 이미 스스로 창업가라고 정의를 했다라고 하면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 하면서 약간 우리 웹사이트 할까 말까 좀 그런 얘기였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어떻게 결정하신 거예요? 근데 당연히 평생 구글 폼으로 할 수는 없으니까 웹사이트를 만들어야 됐었고 그때 이제 오히려 고민은 그거였어요. 웹사이트를 할까 아니면 앱을 만들까 그걸 고민을 했었죠. 근데 그때는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건 언제였죠? 근데 이거는 사실 이거에 대한 결론이 난 거는 돈이잖아요. 돈이 잘 나왔으니까 오히려 MVP 때보다 1차 MVP 그죠? 때보다 2차 저희가 이거 돈을 수급하기 위해서 조금 더 고도화된 형태로 작업을 했을 때 매출이 더 좋았으니까 그때 얼마였지? 한 2배 조금 안 되게 더 좋았던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거에 대한 결론은 더 명확해졌던 거죠. 이건 해야겠다. 그럼 이걸 제대로 해봐야 되는데 그럴 거면 구글 폼으로 지속할 수는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럼 앱을 만드냐? 그러면 기성님이 그때 유일한 개발자였는데 팀 내 뭐 앱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었고 웹은 좀 빌딩을 해볼 수 있으니까 웹을 만들겠다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이걸 시작하겠다에 대한 명확한 시점은 정확히 매출 정말 많은 고객이 훨씬 더 많이 확보가 되면서 그리고 돈이 환산이 되면서 돈을 벌어보는 경험을 하면서 이거 계속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때쯤은 얼마 들어왔어요? 뭐 많이 안 들었어요. 뭐 100, 200이죠 뭐. 그때는 그 200대,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이제 학회 세션에서 한 100만 원 딱 벌었고 저 이거 했을 때는 한 200 정도? 200 정도. 200 정도. 근데 그 200을 벌고 나서 이거는 20만 원보다 훨씬 더 많다. 그거보다 훨씬 더 많고 들어가는 비용, 시간 이런 것도 거의 훨씬 더 자동화 가능한 효율적이다. 그래서 이게 좋고 계속 그쪽으로 가자. 하면 되겠다. 그래서 이거는 다 학교 다니면서 맞아요. 저희 거의 휴학 안 했어요. 아니면 학교를 다녀도 이제 막 되게 조금씩 엄청 배우면서. 조금만 듣고 그 창업 수업 부학점 듣고. 창업 수업 듣고 왜냐면 창업 수업은 다 이해하겠죠. 그리고 또 창업 학점 이런 것도 학교로부터 받을 수가 있어가지고 창업 학점 받고 막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건 뭐 스콜러십 같은 거예요? 이거는 이제 뭐 사업자 등록증에 본인 이름이 뭐 주주로 들어가 있거나 그러면은 학교에서 이 사람이 그럼 진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가? 매출 나오는가? 그럼 너 학점 줄게. 약간 이런 거예요. 대신 그거 열심히 해서 더 학점은 돈이에요? 돈 받는 거예요? 아니요. 학점 졸업하기까지. 학점 오케이. 네, 그 크레딧. 맞아요. 네네. 오케이. 그러면 그래서 오케이 돈 좀 잘 들어오고 있으니까 우리 한번 만들어 보자. 그렇죠. 웹으로. 궁금했어요. 얼마까지 벌 수 있나? 그러니까 뭐 그런 띠링띠링하니까. 그럼 아직도 커피숍에서 만나고 있었어요? 미팅할 때? 그때는 다른 데서 만나고 있었어요. 그때 요 근처에 요 근처에 그 여기 제대로 된 사무실은 아니고 그 학생들한테 오픈된 공간이 있어요. 라운지 같은 게 있는데 그 라운지가 선착순이었어요. 그래서 아침 일찍 맨날 8시, 9시쯤에 빨리 와가지고 자리를 딱 만든 거예요. 그럼 그 룸은 우리 거예요. 그 룸은 우리 거예요. 그러니까 가방을 막 던지고 옷을 여기 넣고 뭐 먹으러 나갈 때도 막 가방 다 놓고 나가고 맥북 다 펼쳐놓고 부지런히.
그래서 또 이제 사무실 없었을 때 한창 저기서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하고 이제 웹 개발하고 그때 이제 사실 저도 개발이 그때 거의 처음이었어요. 근데 네 명이 이제 모였었었는데 그때 4명 중에 개발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가지고 제가 그냥 처음부터 공부해서 해봐야겠다 하면서 이제 처음 만들었던 게 연픽이었죠. 잠깐만요. 근데 지금까지 전공이 개발 컴퓨터 사이언스 아니에요? 컴퓨터 사이언스인데 근데 그 한국 컴퓨터 사이언스 학생들은 개발을 안 배워요. 그 이론만 배워요? 이론만 배워요. 미국도 마찬가지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이론만 배우다 보니까 그때 뭐 저는 이제 코딩은 그래도 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코딩만 해보고 개발은 안 해봤던 상황. 디벨로퍼로서 그 차이가 뭐예요? 너무 다른데 이게 뭐라고 해야 되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컴퓨터 자체에 대한 이해와 그걸 통해서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건 다른 거야, 그냥 건가? 약간 그 사칙 연산을 할 수 있다고 뭔가 대학교 수학 문제를 풀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코딩은 일단 사칙 연산 같은 느낌이고 그리고 그거 뭔가 개발은 그걸 좀 더 많이 응용? 조합해서 써야 되는 응용해서? 느낌이에요. 응용하고 조합해서 써야 되는 느낌. 그렇다 보니까 이제 좀 다르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프로그래밍 개발하기 시작했고 그 기간이 얼마 정도 걸렸어요? 개발은 기간이라고 한다면 그 연픽을 만들 때까지 기간이 진짜 빨리 만들었어. 겨울방학 뭐 2주 걸렸어, 2주. 2주. 그럼 그 2주 동안 나 진짜 빨리 만들었어. 그래? 그러면 뭐 하루에 뭐 8시간 이렇게 막 계속 개발. 그죠. 그 8시간이 아니라 그냥 잠 안 자고 했죠, 그냥. 2주 동안. 코딩하다가 자요. 근데 그대로 이러고 자요. 예, 이러고 자요. 진짜 컴퓨터 앞에서 이러고 자요. 어디서 집에서요? 집에서도 하고 사무실에서도 예. 하고. 그럼 저는 이제 다음날 이제 뭐 저는 개발은 아니니까 저 딱 퇴근.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뭐 해요? 그때는 뭐 제가 저 혼자 이러고 프로덕트 개발은 뭐 이렇게 뭐 UX적으로 고민하고 뭐 어떻게 아이덴티티 잡고 브랜딩 어떻게 할 거고 그런 건 잡으면 이제 여기서 토스를 하고 개발 들어가는데 기성님은 거의 전 과정에 참여를 했죠. 어쩔 수 없이. 예, 그러면 사실 그걸 다 이해해야 되니까.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그 겨울방학 동안 어쨌든 프로덕트를 만들었는데 첫 한 달은 기획이었고요. 어떤 식으로 만들겠다 약간 이런 거 컨셉을 잡고 서로 이제 이런 식으로 하자고 약간 약속을 하는 시간이었고. 그거를 이미 경험 있었던 사람들 있었나요? 아니요,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면 없었으면 어떻게 해요? 왜냐면 여기 보는 사람들이 그냥 나도 그거 하고 싶은데 딱 어떻게 하는지 모르고 뭐 연픽 뭐 대표님하고 어제 기성님은 이미 알고 있었지. 근데 없었어요. 그런 경험 없었죠. 그죠? 없었죠. 뭐 맞아요. 만들어 본 적도 없었고 뭐 해본 적도 없었죠. 근데 그냥 어떻게 했어요? 했는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제 매주 멘토님을 그냥 제 라이프 멘토님이 계시는데 그냥 그분은 이제 사업을 오래 하신 그냥 회장님이신데 중견기업 그분한테 이제 매주 멘토링 받고 뭔가 제가 사업을 어느 방향으로 이끌어야 될지에 대한 조언 같은 걸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분이 뭐 되게 추천하신 책 중에 하나가 이제 뭐 성공한 사람들 7가지 습관 뭐 이래가지고 그런 이런 서비스에 대한 방향성이라던가 결국에는 뭐 윈윈을 해야 된다라던가 고객과 이걸 만드는 제작자 그리고 회사 모두 이걸 윈윈해야 된다라던가 그런 아이덴티티 그리고 그런 조언을 받았거든요. 다른 저희가 창업 수업 때도 그레이하게 가세요. 그러니까 정말 섹슈얼하게 가서 돈을 많이 벌어라 이런 식으로 조언해 주신 분도 계셨는데 저희가 이제 그런 멘토님 기존의 제 뭐 멘토님 이런 것들 뭐 조언이나 이런 것들을 조합했을 때 저희가 봤을 때는 대학생들이 필요한 거는 그런 섹슈얼한 데이팅 앱이 아니라 근데 그 당시에 뭐 틴더 막 그런 것도 있었어요? 있었죠. 근데 대학생들을 위한 게 없었어요, 명확히는. 그러니까 대학생들만을 위한 서비스가 없었죠. 그래서 그 간단했어요. 이미 구글 폼으로 해봤잖아요. 그럼 똑같은 거 그냥 코딩으로 해서 옮겨가지고 웹사이트 만들면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약간 그냥 그거에 맞춰서 진행을 했어요. 근데 그런 두려움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나 제대로 만들고 싶어. 나 잘 만들고 싶고 나 약간 엉뚱하게 안 만들고 싶고 그런 마음도 있을 수도 있는데 저는 없었어요. 그냥 일단 만들어서 팔리면 되지 약간 이런 느낌이 좀 강해서 그냥 저희는 완전 그냥 맨날 연픽에 움직이는 성이라고 하울에 움직이는 성 알아요? 하울에 움직이는 성. 네. 네, 막 다 망가지는데 막 걸어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희는 일단 굴러가면 그냥 가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 그게 왜 중요해요? 그러니까 로우 레벨일 때도 뭔가를 해볼 수 있어요. 그렇게 해야. 그렇게 해요. 그죠? 왜냐면 처음부터 모두가 시니어 개발자일 수는 없잖아요.
무조건 부딪혀야 제일 빨리 시장이 답을 줘요. 처음에 연픽을 런칭했을 때 2주 만에 개발 사이클이 다 망가졌어요. 제가 그때 개발을 처음 하는 상황이었고 아까 전에 개발을 2주 만에 했다 그랬잖아요. 너무 대충 만든 거야. 이렇게 만들면 안 되는데 그때 뭐 어떻게 알아 이걸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를. 근데 그냥 만들어서 출시를 했더니 한 2-3주 정도 이렇게 굴러가다가 갑자기 이게 막 터져. 이게 막 코딩이 다 터지고 이제 더 이상 유지가 안 돼. 그럼 이제 바로 딱 시즌 종료하고 연픽 시즌 1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다시 이제 다시 개발. 자, 연픽 시즌 2 이렇게 하고 이제. 다들 이해했어요? 다들 그냥 화내지 않았어요? 그냥 애초에 그냥 그런가 보다. 어차피 대학생들이 하는 서비스니까. 저희가 그걸 되게 강조했어요. 우리 대학생들이다. 우리 연세대 4명이서 만든 대학생들 그리고 위한 이제 서비스다. 미리 약간 일주일 후에 닫는다 이런 식으로 미리 공지를 했죠. 미리 닫는다 이렇게 공지를 하고. 조짐이 보이면. 그래서 이제 그 연픽 시즌 2 때는 2주가 아니라 한 달쯤 가고 연픽 시즌 3 때는 뭐 한 2달 가고 막 이랬어요. 그래도 시즌 1 하고 나서 그거는 몇 주였죠? 시즌 1이 한 2-3주 갔던 거 같아요. 2-3주. 근데 2-3주에 얼마나 배웠어요? 그래서 시장한테 배운다고 했잖아요. 네. 그 2-3주 안에 진짜 많이 배웠죠. 첫 2-3주 때요. 그때가 일단 확신을 얻은 게 제일 컸던 것 같아요. 이게 그 구글 폼이 아니라 웹사이트로 해서도 돌아가네. 약간 그래서 이걸- 제일 큰 가설이 제일 좀 두려웠던 게 그거고 폼은- 검증됐어요. 그게 검증됐어요. 형식이 완전히 플랫폼이 바뀜으로써 형식이 바뀜으로써도 우리가 먹히는구나. 오히려 그리고 유저들이 더 많이 신청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던 그 가설이 먹혔을 때 안심과 동시에 되게 많이 이제 피드백도 받고 퍼지고 이러면서 다음 스텝 사실 너무 정해져 있었어요. 우리가 뭘 해야 될지 다음에는. 그러니까 뭐 제 입장에서는 이제 개발한 거 다 터지고 난리 났으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안 터지게 개발할 수 있을까도 고민을 좀 했어야 되고. 근데 그거 말고 이제 그때까지는 이제 웹사이트를 만들긴 했는데 돈을 다 직접 송금으로 받았어요. 개인 계좌 송금. 그 다음에 PG사 같은 걸 붙여서 이제 카드 결제를 하는 것도 처음 이제 그 다음 한 달 동안 막 도입을 해보고 막 그랬었죠. 근데 그게 다시 생각해 보면 뭐 예를 들면 약간 완벽주의 마인셋을 가지면 2주 안에 개발하는 건 아니고 뭐 한 달, 2달, 3개월, 4개월, 6개월 이렇게 완전 잘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조금씩 테스팅하고 조금 계속 그렇게 했으면 절대 어땠을까요? 못했죠. 절대 못했죠. 장담해요. 절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유혹이 많았어요. 중간에 다른 데로 가거나 회사 뭐 이러거나. 그런 저는 것도 이제 와서는 한 4-5개월 걸려서 프로덕트 만들어도 된다고 생각해요. 왜요? 이제 와서는 그 많았고. 경험이 쌓였어요. 인내심이 더 생겼으니까. 내가 4-5개월 내가 이제 창업이라는 걸 앞으로 평생 동안 할 건데 그 중에 4-5개월 써서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이제는. 근데 그때 당시에는 뭔가 모든 팀원이 창업 영원히 할 거야라는 그런 확신이 있는 팀원들끼리 모이는 그런 상태가 아니었고 이제 막 프로젝트를 시작한 팀이었는데 그런 약간 결속력이 약한 팀에서 4-5개월 동안 개발만 하고 있는다? 이건 말이 안 되죠. 무조건 터지죠. 결속력이 약한 팀일수록 성과를 빠르게 내야 돼요. 그래야 결속력이 생겨요. 정신없이 그냥 다음 태스크, 다음 우리의 로드맵이 빨리빨리 나오는 게 돈이 훨씬- 빨리빨리 벌려줘야 돼요. 그만큼 인내심이 없어요. 결속력이 약한 팀들, 처음 하는 팀들은. 오케이, 그러면 시즌 2, 3, 4 4 그거 계속 하면서 하다가 이제 한 3, 4쯤부터 상시 서비스로 전환을 했어요. 그래서 언제쯤 약간 상시 서비스 했을 때. 상시 서비스 그거는 몇 달 뒤에? 6개월, 7개월 걸렸던 것 같아요. 6개월, 7개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계속 론칭하고 출시하고 피드백 받고 다시 하고 계속 이렇게 돌려서 그래서 돌렸죠. 하고 그때 딱 올라가는 거예요. 한 6, 7개월쯤 걸려서 상시 서비스를 했을 때 엄청 올라가고 그 다음에 퀀텀 점프를 쪘던 거는 저희가 원래 카드를 3일에 한 번 줬었어요. 그거를 이제 이틀에 한 번으로 바꿨을 때가 또 엄청 올라가고. 매칭을 일주일에 못 받는 경우도 있는데 많이 받아도 2개밖에 못 받는 거예요. 일주일에. 난 지금 여기서 데이팅 하고 싶어서 가입했는데 무슨 놈의 서비스가 3일에 한 번씩 카드. 근데 이게 어쩔 수 처음에는 초기 사용자가 너무 적으니까 이게 로테이션을 이제 그렇게 빠른 주기로 돌려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사람 풀이 그만큼 안 모여 있으니까. 그래서 3일에 한 번 주다가 이틀에 한 번 주다가 이틀에 한 번 주니까 막 매출이 한 2배가 떴어요. 그죠. 거의 그렇게 스스로를 이렇게 옥죄고 있었던 거죠. 근데 재밌는 건 이틀에 한 번 했을 때는 2배가 떴는데 그거를 하루에 한 번, 하루에 2번으로 바뀔 때는 매출이 거의 안 뛰었어요. 안 내려갔죠. 내려가지 난 않았어요. 저요. 근데 올라가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더 빨리 하면 더 올라간다라고 가설이 생각을 했었죠. 있었는데 네. 아니었어요.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결제 피로도 같은 게 있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그러니까 같은 일단 그 어떤 여자들을 같이 모아주면은 이 정도 양의 매칭까지는 계속해서 카드를 좀 계속해서 매칭을 받는데 어느 정도 이상부터는 이제 아무리 카드를 많이 줘도 더 이상 매칭을 안 받는 거죠. 그런 어떤 선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지금은 이제 하루에 2번씩 주고 있지만 근데 그때랑 이틀에 한 번 줄 때가 사실상 그 매출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 우리 얘기했을 때는 딱 올라가는 것을 느껴서 약간 아 우리 PMF 도달했다라는 느낌을 느꼈어요? 느꼈죠. 그죠. 그때는 뭐 그때는 느꼈죠. 그냥 매출 폭이 정말 빠르게 컸기 때문에 저희는 거의 막 매달 몇백 단위로 그냥 계속 오르니까 왜냐면 그때 저희가 정말 MVP로 100만 원을 막 벌었는데 이때 PMF 찾았다라고 딱 느낀 시점에 한 월에 한 2,500 정도 벌면서 그게 이제 연으로 환산하면 3억인데 야 이거 우리 일론 머스크 아니야? 우리 넥스트 주커버그 아니야? 거의 그런 마음이었죠. 마음은. 그랬죠. 예, 예. 왜냐면 이게 멈추질 않으니까 그래프가. 아 근데 진짜 그때는 그 장소가 어디 있었어요? 거기 사무실? 저기 사무실? 그때는 이제 또저 스프링 캠프라고 그 서울대 입구 쪽에 사무실 또 무료로 주는 그런 게 있었었는데 그래서 거기 이런 것을 봤을 때 딱 한꺼번에 이거를 느꼈어요. 아 진짜 PMF 도달을 하고 있다. 아니면 계속 그냥 하루마다 그냥 뭐 체킹하면서 오 계속 올라가고 그래서 뭐 한 순간이 있어요? 아니면 조금 계속 느끼는 거였어요? 계속 느꼈죠. 계속 느꼈죠. 매달 그냥 신기록 경신, 신기록 경신, 신기록 경신. 작년 초까지는 그렇게 느꼈죠. 그런데 어느 순간 약간 언제 그때 좀 느끼기 시작했어요? 작년이요. 작년 한 정체 5월? 왔을 때. 5월부터였던 것 같아요. 뭘 느꼈어요? 무슨 짓을 해도 이게 매출이 오르지 않는다. 그러려고 팀적으로 변화를 되게 많이 줬어요. 사실 난생처럼 마케팅팀 규모도 막 더 키우려고 했고 아예 사실 기획자 롤이랄 원래 제가 전문 기획자는 아니다 보니까 저는 이제 대표 겸 기획을 맡고 있었는데 아 그럼 난 대표의 일에 집중하고 아예 그냥 기획을 많이 해본 친구를 데려오자라고 해서 기획자도 데려오고 UX적으로 더 뛰어난 뭐 디자이너도 데려오고 어차피 돈이 있으니까 맞아요. 이제. 이제 잘 보니까 그럼 각 파트에 있어서의 레벨업을 하면은 결국 매출도 레벨업 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었는데 야 그냥 그게 그 비즈니스라는 게 그렇게 돌아가는 게 아니더라고. 아니랬더라고요. 예. 오히려 인원이 너무 한꺼번에 많이 바뀌니까 네. 노이즈도 많이 발생하고 내부적으로 사실 여기끼리 참 기존에 있는 인력끼리는 그래도 좀 잘 끈끈하고 결속력 있고 잘 서로 호흡도 잘 맞는데 신규 인원들이 덕지덕지 붙으니까 이 전반적인 큰 틀에서의 이 작업 방식이 기존에 하던 방식이랑 안 맞아서 뭐 스프린트를 많이 해봤던 친구도 데려오고 그러면서 스프린트도 도입하고 막 체계도 바꾸고 막 팀 구조도 바꾸고 난리를 쳤는데 안 바뀌는 거예요 매출이. 그래서 이렇게 올라갔다 약간 이렇게 되기 시작했잖아요. 그죠. 이거는 언제였어요? 그게 이제 이게 뭐 여기 이 사이 여기 딱 그게 한 올라가고 딱 이렇게 4, 5월, 작년 4, 5월? 그래서 이 기간이 뭐 몇 달이었나요? 그냥 지금까지 쭉. 그죠. 그래서 여기 올라갔을 때 그래서 처음에 그거 느꼈을 때 그 어떤 서비스였죠? 이때부터 진짜 확 올라갔던 거 그 순간이 언제였죠? 순간이요? 그게 근데 그냥 그 연평이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작년 한 3, 4월까지는 그냥 계속 올라갔어요. 그러면 그거 그 기간이 얼마였죠? 그게 이제 한 6개월? 아니요 1년 좀 넘었죠. 1년. 그래서 1년 동안 계속 막 올라가고 진짜 우리 일러버스 진짜 그렇다. 근데 작년 언제였어요? 작년 한 4, 5월부터 정체였죠.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가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그때는 생각했던 거는 아마 뭐 그냥 뭐 이거저거 한번 해보자. 어차피 잘될 순 없지. 돈 많이 벌었으니까. 근데 이게 생각보다 그게 계속 그렇게 되더라고요. 안 바뀌더라고. 뭔 짓을 해도. 그래서 오히려 지금 생각하면 그냥 사람 그때 그렇게 안 바꾸고 그냥 냅뒀어도 그냥 오히려 인력을 더 줄여서 압축적으로 좀 의사결정 빠르게 하고 디벨롭하는 게 낫지 않았을까? 차라리 근데 대신 돈을 그럼 더 그 끄지 경험은 않았어. 못했겠지. 그치, 그렇게 사람들이 그치. 많이 이렇게 뽑혔을 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맞아요. 그때 HR적으로 되게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시절마다 많이 배우는 게 있군요. 맞아요. 항상
항상 배웠어요. 지금까지 네. 창업하면서 배우는 게 없었다고 느낀 적은 단 한순간도 없었어요. 뭐 돈을 못 번 적은 있었지만 배우는 게 없다고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딱 이거 하고 이 기간은 뭐 6개월이었나요? 7개월, 8개월? 아니요, 계속 막 이거 지금 지금 1년 반, 지금 1년 반. 아, 1년 반 계속 지금 시도해보고 근데 그 저번에 물어봤는데 어떤 순간에 약간 아마 여기서 그냥 조금 더 해보면 되겠다 조금 하고 어떤 순간에 아 이거 진짜 될까? 그 기간 그건 언제였죠? 작년 말에. 그리고 팀원들이랑 많이 이제 부딪혔을 때도 그치, 팀원들이랑 많이 부딪히고 다양한 여러 가지 시도를 했을 때도 안 됐을 때가 그런 중이었죠. 그러니까 할 만큼 했다 우리. 약간 그게 조금씩 좀 잡아먹기 시작하더라고 마인드를. 야 우리가 생각했던 그로스 포인트들을 다 여태까지 했을 때는 다 올라갔는데 그로스 포인트 이렇게 잘 던졌는데도 우리가 의도한 대로 잘 맞췄어. 근데 반응이 없는 거예요 시장에. 뭔가 막 3일에 한 번, 이틀에 한 번으로 바꿨을 때 막 이렇게 늘어나는데 이틀에 한 번을 하루에 한 번으로 바꿨는데 변화가 없네? 약간 그거랑 되게 비슷하네요. 맞아요, 약간 어떤 맞아요. 선이 있다. 맞아요. 선이 있다. 네. 그 천장이 딱 느껴졌어요. 그 뭔 짓을 해도. 그러니까 여기 분명히 어떤 천장 같은 게 있다. 이 시장 크기를 괜히 약간 선배 창업가들이 큰 시장에서 놀라고 하는 게 아니구나라는 거를 느꼈는 약간 저희는 그거 맨날 탐샘송 무슨 의미가 있냐. 어차피 그거 해도 돈도 못 번다 사람들 돈 버는 게 중요하다. 저희들은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딱 어느 정도 이게 시장에서 저희가 대학생들 데이팅 앱에서는 1등이 되고 어느 정도 파이를 먹고 나니까 정말 이 시장이 한계라는 게 서울에 있는 그 대학교 풀들 그 데이팅 앱을 쓸만한 사람들 거기 안에선 결국에는 정말 이 박스권에 갇히더라고요. 저희는 결국에는 그 뭐랄까 한국 대학생 소개팅 시장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되게 작은 시장이긴 하단 말이죠. 니치하지. 니치한 시장인데 그 니치한 시장이 갖고 있는 그 천장 같은 걸 좀 맛본 느낌? 그러니까 페이스북도 고등학교 대학교부터 네, 시작하고 맞아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 들어가고 근데 거기에서는 뭐 다른 시장으로 들어갔는데 여기도 그런 생각을 갖고 계셨어요? 고민을 했죠. 뭐 뭐 특히 기성용 같은 경우는 직장인까지 아예 확장을 하는 건 어떠냐. 아예 그냥 대중화된 데이팅 앱으로 넘어가는 게 어떠냐. 뭔가 이런 제안을 했는데 팀 내부적으로는 그거에 대한 반발이 컸어요. 저도 사실 그거에 대해서는 확신이 없었고 어떻게 보면 조금 두려웠던 것 같아요. 여태까지 쌓았던 걸 한꺼번에 잃지는 않을까? 왜냐하면 우리 서비스를 찾는 이유는 결국에는 대학생 데이팅 앱 중에서 가장 선두주자고 가장 믿을 수 있고 연대생들이 만든 대학생라는 그게 되게 브랜딩을 그걸 많이 녹여내려고 했거든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먹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제 연대생이 만든 데이팅 뭐 대학생 데이팅이 아니라 그냥 그냥 one of them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경쟁자들이 훨씬 더 그죠, 많이 생기는 그죠. 거고 약간 구글 폼이랑 되게 비슷한 문제네요. 그쵸. 이제 진짜 구글 폼이 바꾸면 제가 봤을 때 이제 진짜 여기서 천장을 뚫을 생각이 있었다면 근데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제 그럼에도 그때 그럼에도 팀 내부적으로 계속 얘기하고 하면서 이제 저도 처음에 그렇게 얘기했지만 설득이 된 것 같아요. 너무 위험하다. 너무 위험하다. 너무 위험하다. 그러면 이제 뭐 작게 한번 검증해본 적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기존에 저희가 마케팅 핏을 찾았기 때문에 빠른 어떻게 보면 성장을 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거를 이제 직장인들 신에서 해보자. 뭐 예를 들어서 뭐 블라인드라는 그런 직장인 커뮤니티에 우리 서비스를 알려보자. 차가웠습니다. 그래서 차가운- 그죠. 해보셨네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했을 수도 있었겠지만 엄청 적극적으로 하진 않았어요. 맞아요. 엄청 근데 적극적으로 하지 이제 않았어요. 근데 뭔가 그죠. 아예 브랜딩은 근데 싹 바꿔야 된다는 것 자체가 좀 무서웠죠. 네. 조금씩 태핑을 한 건 있지만은 확실히 별로 반응이 없었고 그럴 거면 이런 연픽이라는 기존에 갖고 있던 틀을 갖고 태핑을 했을 때는 한계가 있으니 아예 개편을 해서 좀 들이밀든가 아니면 차라리 새로운 데이팅 앱을 만들든가 약간 이래야 될 것 같은데 라는 너무 큰 문제를 풀어야 되는 어쨌든 쪽으로 약간 빠지니까. 또 제로 투 원 또 맞아요. 다시 그러니까 요 프로덕트로는 일단 안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네. 계속 약간 들고 그랬죠. 그래서 약간 생각했던 거는 우리 그렇게 가면 이대로 그냥 가져가면 조금 바꾸면 되겠다. 근데 한번 해보니까 이거 아예 처음부터 해야 될까? 이건 제로 투 원이다. 네, 이건. 굳이 이럴 거면 새로운 데이팅 앱을 만드는 게 낫지 않을까? 연픽의 레거시를 굳이 없애면서 그러니까 연픽의 레거시를 굳이 갈아 엎으면서 하는 게
도움이 되나? 이거 연픽이 과연 걸음 역할을 해줄까?에 대해서 음. 확신이 없었고 그러면 너무 리스크가 되는 정말 걸음이 돼버리는데 그러면 대학생들은 이제 대학생 데이팅의 밀위는 없어지는 거잖아요. 다른 팀으로 대체해야 맞아요. 되니까. 그리고 게다가 특히 기성님이 아이디어들 되게 많이 있었고 우리 이것만 보는 건 아니고 연픽만 보는 건 아니고 다른 아이디어들 되게 많이 있었고. 평소에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네, 맞아요. 네. 제가 좀 약간 네. 근데 이것저것 좀 하고 싶었는데 근데 그런 영향도 주는 거죠. 맞아요. 이게 안 되고 있고 이만큼 해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약간 우리 저번에 그 얘기 했잖아요. 프로덕트 마켓 핏이 있는데 약간 파운더 마켓 핏? 맞아요. 그거에 대해서 맞아요. 좀 잠깐 얘기할 수 있어요? 뭐 최근에 이제 그때 커뮤니티 망한 커뮤니티 이름이 뭐였죠? 선생님 기억하시나요? 그 네네. 시간이, 몇 시야, 몇 시야, 몇 시야? 하세요. 40분 네네. 오. 하세요? 네네. 아이고 이렇게 아이고. 프로덕트적으로 워낙 얘기를 잘 해줘가지고. 네네. 뭐 그때 망한 그 커뮤니티 이름이 뭐였죠? 그 대표가 갑자기 I don't like this product anymore 해서 메이커 스페이스 형, 기억 안 나요. 네, 아무튼. 그죠. 그 하여튼 최근 사례도 있었는데 대표들이 결국에는 그 프로덕트를 더 이상 전처럼 사랑하지 않고 열정이 식어버리면은 그 서비스는 수명을 다한 걸 수도 있다라는 그게 되게 많이 저희를 좀 잡아먹었던 것 같아요. 데이팅 앱에 대한 고민을 저희가 할 때까지 했다고 생각을 했고 왜냐면 일단 국내에 나와 있는 데이팅 앱 다 써봤고 둘 다 정말 뭐 실제로 만나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참 데이팅 앱 인더스트리에 대한 회의감도 많이 왔고 결국에는 왜냐하면 너무 섹슈얼한 쪽으로밖에 소모가 안 돼가 있고 정말 여기서 트루러브를 만날 수 있나? 그러니까 만난 사람들을 미끼로 되게 마케팅을 많이 하는데 이게 실제로 이게 신기루처럼 보였어요. 그냥 실제로 그걸 달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 시장의 문제를 풀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그래서 뭔가 우리에 대한 그런 열정이나 이런 것들도 그러니까 돈을 잘 버는 기업들은 저희가 추구하는 비전이랑 완전 달랐죠. 저희는 뭔가 진짜 연애를 할 수 있고 정말 뭔가 여기서 섹슈얼하게 가기보다는 그냥 정말 섹슈얼한 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지만 그거가 미끼가 돼서 남자들을 낚는 서비스들이 되게 만연한 걸 보고 근데 그런 사업들이 잘 버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보면서 기성님이랑 저랑도 회의감이 많이 왔고 연픽은 그러지 않기 때문에 잘 지키고 있지만 여기서 점프를 하려면 그런 문제도 풀어봐야 되네. 그럼 어떡하지? 이걸 우리가 풀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 그리고 얼마나 오래 고민을 해야 될까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아까 말씀해주신 그 프로덕트 그러니까 그 파운더스 마켓 파운더 마켓. 그러니까 저희가 뭔가 그런 열정이 떨어지면서 더 이상 데이팅 앱에 대한 고민을 하고 싶어지지 않아지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평소에 이 사업을 이제 한 2년 넘게 해오면서 되게 다양한 아이템들과 성공한 창업가들 많이 만나고 그러면서 되게 재밌는 아이템도 많고 우리가 잘할 수 있는 아이템도 많고 되게 기회가 많다라고 생각한 것들을 참 리스트업을 각자 많이 하고 막 술 먹고 아니면 밥 먹으면서 둘이 그런 얘기밖에 안 해요 둘이 그래서 너무 재밌는데 그런 새로운 문제를 풀어보는 게 낫지 않을까? 이거는 캐시카우로 두고 정말 그 아까 말씀드린 그런 해외에 성공한 커뮤니티 대표도 돈 잘 벌고 이러고 있는데 I'm not enthusiastic anymore 하면서 딱 엎어버리는데 저희도 뭔가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거 봤을 때 되게 공감을 많이 하셨어요? 그죠. 맞아요. 뭔가 진짜 용기를 많이 내야 되는 것 같고 맞아요. 왜냐면 주변 사람들이 그리고 투자자들도 있는데 뭐 하고 있어 도대체 이거 뭐가 회사가 잘 망하고 있어? 맞아요. 아니요 잘 되고 있어요. 근데 제가 그냥 네, 하고 싶지 않아요. 그게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맞아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 거냐 막. 특히 그 커뮤니티 대표님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은 투자자들이 얽혀 있고 정말 사실 각광받는 커뮤니티 중 하나였는데 그렇게 결론을 내는 거 보면서 사실 저도 막 공감이 많이 됐고 저랑 기성님도 사실 왜 우리는 그러면 창업을 끝까지 할 거냐 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엔터프레니어라고 정의를 하느냐라고 하면 창업이 재밌어서 하는 건데 저희도 뭐 돈도 좋아하고 뭐 이런 사람들 반응도 좋아하고 뭐 그런 스킬도 좋아하고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재미거든요. 이 창업을 하는 것에 대한 재미. 근데 그게 뭔가 흐려지는 순간이 연픽에서 오니까 조금 위험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뭔가 식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
다시 이제 새로 저희가 평소에 하고 싶었던 그런 아이템들 음. 이야기를 하면서 뜨거워지는 걸 보면서 그러면 지금 우리는 두 가지 선택지. 첫 번째, 연픽을 갈아엎어서 아예 진짜 퀀텀 점프를 위한 정말 새로운 마켓 새로운 그 타겟 찾아서 마켓 찾아서 정말 갈아엎고 도전하는 거. 그러면 0 or 뭐 10 뭐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거를 하거나 아니면은 우리 이거에 대한 그 정말 뜨거운 온도가 조금은 식었다는 걸 인정을 하고 이거를 좋은 캐시카우로 잘 만들어서 이 프로덕트 베이스로 여기서 나온 자본금을 토대로 그동안은 이제 자본이 없어서 하지 못했던 사업들 그리고 그동안 해보고 싶었던 정말 많은 IT 프로덕트를 디벨롭 해보는 건 어떠냐라는 거였는데 후자가 저희한테 가장 저희답고 저희가 하고 싶은 방향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이동하면서 얘기할까요? 네, 좋습니다. 이제 이걸 딱. 근데 그게 네. 아무튼 되게 어려운 것 같은데 그래도 여기 투자를 안 받았죠. 맞아요. 저희는 그래도 조금 더 결정하기 편했죠. 네. 근데 왜냐하면 투자자들이 미안하니까. 있으면 네. 결정이 달랐을 것 같아요. 투자자들이랑 얘기를 많이 해봤을 것 같아요. 저희는 사실 신뢰나 이런 게 되게 중요한데 투자자들의 저희는 결국엔 계속 창업을 할 거면 이 스타트업 씬에서의 그런 뭐 이미지나 맞아요. 레퍼런스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그럴 거면 사실 그분들이랑 커뮤니케이션 솔직하게 많이 해봐야 될 것 같고 사실 안 해봐서 모르지만 그렇죠. 그러면 많이 얘기해봤겠죠. 저희가 이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이런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은데 응원해줄 수 있냐? 아니면은 한번 망해도 좋으니까 그 한번 마켓 도전해보는 거 어떠냐? 뭐 이런 식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냐 조언을 많이 구하지 않았을까요? 네,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다행히 감사하게도 없었기 때문에 조금은 이기적일 수도 있지만은 저랑 기성님이 정말 하고 싶은 그냥 가슴이 뛰는 일쪽으로 다시 도전하지 않았냐? 사실 연픽 시작 자체가 그랬으니까요. 그러면 그 다음 것은 뭐였어요? 지금 기성님이랑 저랑 뭐 서로 계속 보완을 하고 있지만 각자 맡고 있는 프로덕트는 조금 다른데요. 뭐 기성님 지금 급하게 갔지만 일 때문에 기성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지하 아이돌이라고 일본에서 되게 핫한 그 아이돌 산업인데 우리나라는 되게 케이팝 아이돌 유명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러니까 조금 인디 느낌으로 내려온 거예요. 뭐 힙합으로 따지면 언더그라운드 힙합 있고 뭐 밴드로 따지면 인디 밴드 이런 거 있는 것처럼 아이돌도 그 지하 아이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제 정말 이 시장이 꽤나 매력적이었던 게 고객당 내는 그 금액이 너무 높은 거예요. 매달 거의 한 70만 원에서 100만 원을 쓰더라고요. 이 뭔가 지하 아이돌이라는 이 카테고리 산업에. 그래서 이거 되게 매력적인데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들이 공연을 어떻게 예매해서 가냐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구글 폼으로 하고 있는 걸 보면서 이거 많이 보던 건데 약간 네. 기회가 여기 있구나. 네, 기회가 여기 있구나. 우리 기술이 있다. 우리 구글 폼으로 하던 거 IT화 하는 거 전문이다. 우리만큼 잘하는 팀 별로 없다. 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이력이 있으니까 대체를 할 수 있잖아요. 충분히 기술로 봤을 때. 그러면 이거를 굳이 안 할 필요가 있냐. 그러면서 관계자를 만나려고 기성님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커뮤니티에 올렸는데 네가 뭘 안다고 막 그러면서 막 쌍욕을 하는 거예요. 그 지하 아이돌 좋아하는 팬덤분들이. 처음에 그랬지만 그분들 또 이 시장에 기여하고 싶고 좀 이게 IT화 되고 좀 그랬으면 양지화 되고 언더그라운드니까 조금 음지예요. 좀 뭐 결제 시스템도 잘 안 돼 있고 다 약간 그 세금도 잘 안 내고 이런데 이게 양지화돼서 더 많은 팬덤, 더 많은 좋은 아이돌, 더 좋은 음악에 기여하고 싶은 분들이 계속 인사이트를 주고 피드백을 줬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토대로 지금은 이제 아지토라는 지하 아이돌 캘린더 앱이자 예매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었어요. 기성님은 이걸 토대로 지금 하고 있고 그래서 소속사들이랑 이제 계약을 해서 앞으로 이제 우리 아이돌 공연은 여기서 우리 앱에서 예매를 하는 걸로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성님은 이걸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한 프로덕트이고 그냥 앞으로 네.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앞으로
뭐 이 프로덕트가 뭐 진짜 잘 되면 여기 투자만 하고 아니면 지금 아직도 약간 탐색하는 중 씨앗을 많이 뿌리는 과정인가요? 아, 사실 기성님이랑 제 프로덕트랑 살짝 다른데요. 저 같은 경우는 아직도 씨앗을 많이 뿌리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아까 말씀 안 드렸지만 데이터 라벨링을 하고 있고 데이터 라벨링 사업을 일로 갈까요? 네. 데이터 라벨링 사업을 하고 있고 저는 이제 인도네시아에 네트워크가 있어서 인도네시아에 있는 어떻게 보면 고급 인력들을 좀 저렴하게 데이터 라벨링 인력에 써서 이제 한국이랑 미국에 있는 되게 데이터 라벨링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이게 정말 마켓핏이 맞나? 이게 정말 내가 원하는 건가에 대해서 계속 씨앗을 뿌리면서 고객들을 만나면서 탐색을 아직 하고 있는 단계고. 그리고 이번에는 약간 PMF도 찾고 있긴 한데 네. 이제 약간 파운더 마켓 핏도 네. 그것도 좀 신경 쓰고 있어요. 맞아요. 저도 그래서 내가 이게 좋아하고 있는 게 맞나? 내가 이게 롱런 할 수 있는 건가? 내가 풀고 싶은 문제인가에 대해서도 계속 스스로 던져보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그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픽이 어떻게 보면 더 길게 뛰지 못했던 게 아닌가라는 후회도 좀 있긴 있어서 그것도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근데 기성님 같은 경우는 사실 그냥 뭐 돈 잘 벌면 네, 그죠. 좀 더 그런 쪽인 것 같고 그래서 기성님은 이제 아지토라는 서비스를 계속 고객들을 많이 만나면서 그리고 소속사 아이돌들도 되게 많이 만나면서 정말 진심으로 하니까 서비스가 잘 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성님은 이제 그 서비스를 토대로 정말 지하 아이돌 산업의 모든 공연 예매는 저희 서비스를 통해서 할 수 있게 그리고 향후에는 여기서 이런 공연장 수익이랑 뭐 이런 부가적인 수익들이 되게 커요. 그 음원을 여기서 만드는 거랑 그 아이돌 직접 육성하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쪽에 좀 투자를 하려고 지금 눈여겨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약간 약간 BC 느낌 아니면 뭐 벤처 스튜디오 뭐 약간 그런 느낌이네요. 근데 셀프 펀드. 맞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 셀프 펀딩 할 수 있는 시스템들을 만들어서 계속 새로운 사업들을 좀 발굴해 나가는 그런 방향이 저희가 조금 추구하는 방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VC 분들이랑 얘기를 하면 뭔가 VC 분들은 아예 이 친구들은 좀 자신들이 뭔가 계속 레이즈 하고 싶어 하는 거구나 뭔가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저희는 근데 최근 들어서 생각이 바뀐 건 우리가 옛날처럼 VC들이랑 거리를 두는 게 아니라 생각보다 이런 사업들을 전개를 하면서 돈이 있을 때 훨씬 더 빠르게 가속화할 수 있는 부분들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이때는 뭔가 펀드레이즈 해서 정말 투자해서 훨씬 더 시장 장악력을 빨리 키울 수 있지 않나? 이런 지점들도 최근에 좀 보이기 시작했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아지토 같은 경우 그 이쪽 지하 공연장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정말 지금 돈을 많이 벌고 있거든요. 공연장이 너무 적은데 지금 공연이 원래 한 달에 한 5건 나오는데 지금 막 70건 이래요. 공연장이 막 부족해요. 그러면 네. 약간 연픽의 또 다른 문제는 네. 그 시장이 너무 작았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번에 아마 그거를 신경 쓰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그거를 어떻게 검증하고 있어요? 시장 크기. 그렇기 때문에 뭐 시장 크기를 의식한 거는 이제 데이터 라벨링 쪽이 아무래도 AI라던가 AI가 너무 핫하고 너무 AI가 진화하기 위해선 정말 많은 데이터가 학습이 돼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있어서 시장 크기는 뭐 초기부터 세팅을 그런 식으로 접근을 했고 좀 결을 두 가지로 그래서 기성님이랑 가져간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제 저는 그런 좀 더 큰 시장 그리고 이미 다른 사업들이 있는데 그런 사업들을 모방해 나가면서 데이터 라벨링하는 회사들 많잖아요. 그런 모방해 나가면서 이 큰 시장에서 작은 파이를 먹자라는 거고 또 하나는 완전히 극단적으로 그 지하 아이돌 시장은 사실 아예 그냥 IT 서비스가 없으니까 그럼 맞아요. 여기서 독점을 해버리자. 완전 블루오션이네. 네, 뿌리를 내려버리자. 왜냐면 여기가 지금 시장이 가파르게 2배씩 크고 있어요 매년. 그렇기 때문에 근데 언제 뭐 천장이 있을까? 그죠, 그건 모르죠. 하지만 여기서 100% 장악하고 단순히 그 수수료는 사실 돈이 별로 안 든단 말이죠. 예매 수수료는. 그럼 예매 수수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뿌리를 내려서 더 확장해서 나중에는 그런 프로듀싱이라던가 아이돌을 직접 운영하는 뭐 MCN이라던가 아니면 공연장이라던가 그쪽에 있어서 저희의 피시에 가장 잘 맞는 그리고 우리가 가슴이 가장 뛰는 쪽으로 또 확장을 하는 사업을 하지 않을까. 약간 연픽이라는 차이점은 연픽은 그냥 와 이거 잘 되고 있다 이거 맞아요. 계속 달리자. 근데 맞아요. 이번에는 이거 잘 되고 있으면 좋아.
근데 우리 다음으로 어디로 갈 수 있을까? 네, 나갈 수 있을까? 를 고민할 수도 있고 실제로 고민해도 우리가 나갈 수 있는 포지션인 거를 저희는 확인을 하고 있죠. 실제로 이거를 보시고 되게 그쪽 업계 사람들이 저희를 조금 눈여겨보시고 컨택도 좀 하고 미팅도 많이 하고 그러고 있어요. 꽤나 저희가 지금 시장 점유율도 되게 빠르게 가져가고 있어서 지금 바로 1위 됐거든요. 그 예매 어플리케이션으로. 그런 것들 봤을 때는 충분히 저희가 실력이 있고 정말 시장 장악력도 여태까지 시장을 그렇게 장악한 서비스를 해본 적은 없지만 분명히 이거는 장악 또한 할 수 있는 팀이자 프로덕트구나 라는 걸 좀 한번 검증하지 않았나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되게 제가 봤을 때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재밌는 게 네. 그 성장 그 맞아요. 성장 속도랑 좀 깊이 그 깊음이 많이 느껴요. 이거를 근데 이게 다 어디에서 시작했냐? 그거는 바로 그냥 피벗을 했으니 피벗을 했으니까 맞아요. 그리고 약간 마인드셋을 우리는 이거 계속 할 거다. 맞아요. 그게 명확하니까 딴 거 고민할 그게 없어요. 할 게 너무 많아서 문제지. 그냥 그러니까 다들 저도 뭐 창업하는 후배들 얘기하고 뭐 멘토링 할 수준도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멘토링을 요청을 받으면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너무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다들 그냥 그거는 뭐 일반적으로 한국 뭐 문화인가요? 아니면 근데 그 인간의 본성이지 않을까? 결국에는 정말 옛날에는 정말 그냥 막 하면 뭐 사업 막 해버리면 집안 망하고 뭐 부모님들이 사업하는 거 반대하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왜냐면 부모님 세대는 사업하다 망한 사람이 많아요. 근데 요새는 정말 리스크도 낮고 컴퓨터 하나면 창업을 해볼 수 있고 고객도 만나볼 수 있고 줌으로도 얼굴도 다 볼 수 있는 시대입니다. 비용이 훨씬 더 줄어들죠. 그죠. 충분히 도전해볼 수 있는데 그냥 고객 만나라. 그냥 커피 쿠폰 준다고 하면은 인터뷰 다 잘해줘요. 적은 비용으로 고객 만나볼 수 있는데 해봐라. 근데 얘네는 되게 최근에 고민하는 창업가들은 보면은 뭔가 그냥 만나고 그냥 부딪혀 보면 되는데 생각보다 그걸 두려워하는 것 같고 너무 처음부터 원대한 계획을 세우려고 한다. 그냥 어차피 우리가 잘나지 않았다는 걸 인정을 빠르게 하고 고객을 빨리 만나는 게 훨씬 효과적인 것 같아요. 약간 시즌 1 빨리 출시해. 그렇죠. 그리고 쌍욕 먹어. 쌍욕 받으면 감사하게 받고 맞아요. 그리고 본인이 감사하게 못 받으면 감사하게 받을 수 있는 팀 멤버를 찾아와. 그죠. 아니 챗GPT한테 주고 챗GPT한테 좀 해석해달라고 할 수 있고. 인사이트만 딱 뽑아라. 정말 그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말 고심을 6개월을 해서 딱 출시를 했을 때 그러니까 뭐 정말 고민을 오래 한 프로덕트가 1년 안에 갈 수 있는 높이랑 한 달마다 그냥 덜 떨어진 서비스인데 계속 쇄신해 나가면서 달성하는 그 서비스의 성장 속도는 그러니까 달성할 수 있는 고점 1년 안의 고점은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하긴 해요. 수업이 끝났나 보네. 우리 학생들 왜 이렇게 많아졌어요? 지금 딱 수업 끝나는 시간이라. 진짜요? 네. 네, 이렇게 갑자기 사람들 많아졌어요. 지금 마지막 수업 딱 끝나는 시간이어서. 그렇군요. 그러면 딱 창업가가 이거 보고 있으면 네. 약간 할까 말까 아니면 하고 있는데 되게 힘든 그냥 그 사람을 만나면 딱 뭐 1분 이하 1분이야? 1분 이하 무슨 말을 할 것 같아요? 뭐 1분. 배웠던 거 느꼈던 거 아니 그냥 아무거나. 그냥 저는 제일 많이 여태까지 말해왔고 앞으로도 똑같이 변함없을 것 같은데 그냥 시장으로 나가라. 그냥 시장으로 들고 나가라. 정말 정말 어떤 시장으로 나갈지 정해져만 있다라고 하면은 그 시장에 나아갈 때까지 준비를 너무 오래 하지 말고 그냥 정말 그렇게 레시피 연구 안 해도 되니까 레몬 주스 그냥 갈아서 그냥 들고 나가요. 그냥 정말 뭐 구글 폼 들고 나가고 그냥 웹사이트 그냥 뭐 윅스든 뭐 요새 너무 좋잖아. 템플릿 너무 잘 나와요. 이제는 AI도 개발할 수 있으니. 그러니까요. AI도 요새 웹사이트 만드는데 그냥 들고 나가요. 그러면 무반응으로부터도 배울 게 있단 말이에요. No reaction도 배울 게 있고 정말 한 명 이메일 남길 때에도 그 사람한테 이제 혹시 제가 뭐 치킨 쿠폰 줄 테니까 인터뷰 15분만 해줄 수 있냐? 그럼 다 해줘요. 잘해줘요. 그래서 결국은 시장에 나가라. 네, 시장에 나가라. 그냥 나가라. 그러면 시장이 답을 준다. 오케이. 그러면 두 번째 질문. 1분이야 다시. 네. 지금까지
제일 창업을 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순간. 제일 힘들었던 거? 기성님이랑 저랑 똑같은 거, 이거는 항상 똑같은데 팀원들이랑 크게 부딪혔을 때, 대표들의 능력을 좀 의심받았을 때. 왜냐하면 매출 2,500만 원쯤에서 이게 실링에 부딪히고 더 깨려고 팀원들 모았는데 이 친구들 리딩도 잘 못하고 너무 팀이 뭔가 어수선해지고 속도가 오히려, 그러니까 사람 많아지면 속도가 붙는 줄 알았는데 훨씬 느려진 거예요. 저희도 그게 말로만 들었지 그걸 체험하니까 진짜 당황스럽더라고요. 근데 그때 막 저희 팀원들이 막 되게 저랑 기성님한테 의문을 많이 품었죠. 네, 뭔가 미숙하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 그럼 저희도 우리도 첫 창업인데 부족한 부분은 정말 많았는데, 저희는 결국엔 그들한테 최선이어야 되잖아요. 스타트업에서 대표는 정말 어떻게 보면 정말 가장 아빠 같은 사람이고 뭐 누구는 신이라고도 하는데, 그러면 그 사람이 정말 결단력 있게 딱 이끌고 막 이러고 믿음직스러워야 되는데 신뢰를 저버렸나? 그게 조금 상처가 많이 됐던 것 같아요. 당시 반대로 제일 행복했던 거, 아니면 딱 이거 경험했을 때 나 이거 평생 동안 하고 싶다. 그러니까 그때 아까 말씀드린 구글 폼에서 웹사이트로 넘어가도 우리는 돈을 더 잘 벌 수 있어 라는 가설을 세웠는데, 그게 맞고 돈 딱 더 벌리는 걸 봤을 때, 고객이 확 더 늘어나는 걸 봤을 때, 그걸 보면서 가설 세우고 검증하고 부딪히고 임팩트도 정말 더 내고, 그 수리를 아직 못 있는 것 같아요. 그 충격이 사실 제일 커요. 그냥 3년 똑같네요. 정말 깊게 침투해서 그 맛을 못 잊어요. 제가 독 생각하고 있지 않고 네. 약간 addiction, 중독. 맞아요. 독 말고 포이즌 말고. 그래서 독 나쁜 거 아니야? 네. 아무튼 이렇게 같이 시간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어땠어요? 이렇게 사실 뭔가 제 사업 과거 이야기를 쭉 길게 이렇게 얘기한 적은 처음이거든요. 전 그래서 처음에 아까 인터뷰 초기에 되게 압축적으로 얘기했는데 쌤이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나하나 세세하게 얘기해달라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 하면서 오히려 세세하게 이렇게 얘기하니까 저도 제 스스로 많이 되돌아보고 되게 감사한 창업 여정이었다. 앞으로 얼마나 더 가슴 뛰는 일들이 많을까. 그냥 여기 있음에 감사한 것 같습니다. 감사하네요, 쌤한테도 이런 기회 주셔서. 저도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만 가보겠습니다. 시장에 나가세요. 시장에 나가세요.